2023년 정음 미팅. 매니저 말고 매니저 작업에 대해서는 별방에 7월 2일 날 예, 기억납니다. 네. 그 정읍에 거기에 저 분양 관계된 자료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시행사들이 홍보하는 자료 올렸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공사들이나 이제 그래서 내가 이게 왜 흉물이고 골조냐 참 그 기억나네요. 그래서 정읍이 겉보기하고 다르다. 그다음에 구조안전 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철거하거나 철거할 또는 구조안전 진단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두껍게 다 나와 있죠. 구조안전 진단.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대로 원래 PF를 530억을 거론했던 상무님은 입장에서는 제가 들은 말로는 본론을 하기 다 했다 할 게 없다.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거는 그때 녹음도 해놨다.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해본적이지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부정적으로 보시고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꾸 얘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으실 분들은 그냥 믿지 마시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설명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분명한 거는 사행 취소 소송이 들어올 줄은 여기서 또 변명이라고 하세요. 사행 취소 소송 들어올 줄 예상 못했고요. 2020년에 저는 그때 이건 1년 탈출이 1년도 안 걸린다고 봤죠. 이건 사실 처음부터 1년도 안 걸린다고 본 게 하이투자증권에서 530억 얘기할 때가 2020년도 8월이에요. 제 기억에. 작년이나 재작년이 아니라 우리 투자금 받고 나서 몇 달 안 된 상태였어요. 그게 그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처분이 그해 여름에 들어왔죠. 여름에 들어왔어요. 네. 6월인가 7월인가 가처분이 들어와서 이제 그게 1년이면 끝났겠지 했다가 지금 이제 작년 말에도 안 끝날 거를 제가 철거 판결을 받아서 철거 판결 드림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승복하겠다 해서 돈 안 주고 20억도 대신에 제가 개인 보증 썼어요. 개인 보증 쓰고 나중에 받아가는 조건으로. 나중에 투자자들 PF 이런 투자자들 설정하고 나서 뒷순위로 하는 조건으로 지금 가처분 말소 됐을 겁니다. 아마. 등기부에 됐는지 모르겠네요. 됐을 거예요. 아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최근에 끝났기 때문에 PF가 돼요. 되는데 날짜가 언제쯤 끝난 건가요? 작년 12월에요. 그러면 재판이 작년 12월에 회가 됐고 그리고 매니저 게시판에 다 올렸어요. 매니저들이 전달을 안 해서 투자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BR방에 안 올린 자료들이 많아요. 매니저분들이 전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합의하는 과정, 그다음 저쪽 변호사가 뭐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불리하다, 그냥 합의하는 게 낫다, 이렇게 주고받은 톡들 이런 거 다 전달 안 됐을 거예요. 매니저방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저는 전달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귀한 고객들한테 전달을 다 했겠지. 전달 하나도 안 됐어요. 그건 그냥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직접 BR방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생각보다 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올려야 돼. 매니저 그냥. 그러면 결과적으로 PF가 되면 어디까지가? 근데 지금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리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순위 200억을 뒤로 가라고 하면은 PF 430억을 해주려고 했던 데가 무궁화 신탁이라는 거 우리 비서가 다 갔다 왔는데 1순위로 100억만 원 공사를 빌려달라고 하겠죠. 금리가 지금 금리 상태라고 해도. 그런데 정읍은 그게 안 되는 게 530억 중에서 380억이 공사비예요. 그러니까 리안타운은 앞에 이제 에쿼티 자금 있잖아요. 물건 매입 자금 밀어내는 게 액수가 크고 공사비가 적어요. 근데 정읍은 530억 중에 380억이 공사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거 빼고 우리 투자자들이 얼마를 처음에 받아가냐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저기 하이투자증권하고 합의를 할 때 PF 나오는 금액에서
처음에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 얼마를 빼고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530억은 LTV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대출 금액이 530억이 거론이 됐었다니까요. 제가 BR방에는 안 올렸나요? 이것도 매니저방에 올리면 매니저들이 전달하죠. 제가 이거 올릴게요. 올린 것 같은데. 올렸어요. 잘 보세요. 예, 제가 일단 올린 사진 중에 530억 맞죠? 제가 그래서 530억 금액을 제가 증명한 그 톡이 있어요. 대화하고. 네, 맞습니다. 530억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50억을 주택금융공사 가처분 그때 50억을 주택금융공사 가처분 공탁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대금 66억밖에 못 준다까지 제가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라고 기억난다고. 그게 2020년도니까 거기에 2020년도라고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비열방에 올렸을 거예요. 쭉 걸어놓 보시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50억을 안 줘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근데 그게 또 금리 사태가 없었을 때 그랬던 거고 변수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정업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철거나 흉물이나 이런 얘기는 그거 믿는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제가 보내드린 증거 자료들 말고 그러니까 제가 보낸 증거 자료들 그 다음에 대주들이 좋게 보기 때문에 대주들이나 시공사가 좋게 보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자꾸 한다는 거는 보셨잖아요. 그 의향서 들어오는 것들 보시면 그걸 이제 그게 물론 그거 넣었다고 뭐 책임지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말 이게 철거할 물건 같으면 그런 게 안 들어오죠. 절대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지금도 안 올려놓은 것 중에 한두 개 더 있어요.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의향서 들어온 게 더 있어요. 그 당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재판만 끝나면 그 가처분 재판 끝나면 들어오겠다고 제가 BR방에 다 올렸죠. 그러니까 저기 뭐 가면 철거네 흉물이네 10년 전에 그런 소리는 그냥 하지 마세요. 여기서 저 짜증나니까 제가 그냥 올렸으면 그걸 믿으면 믿으시고 그래도 그것도 다 위조돼 뻥뻥이고 하면 그냥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다투려고 온 자리 아니죠. 여기서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 들으면 그냥 안 믿어요. 알았어요.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끝나자고. 제가 이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경위를 보면.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정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원래는 208세대만 가는 길을 했었잖아요. 원래 208세대만 받고 그걸 우리가 135억을 안 주면 우리한테 안 주면 다 뺏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135억 받기로 한 문서도 안 들으셨죠? 이 투자자분들. 그 130억은 어디서 받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올린 거예요. 저는 공지를. 아는 사람들 알고 보는 사람 모르니까 일단 그 회장님 말씀이 직접 듣고 싶어서 좀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지난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왜냐면 130억을 못 줘서 수익권을 다 가져왔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원래 수익권을 다 갖고 온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 투자자들 돈 2배속은 받고 빠지기로 했던 거라고요. 원래는. 그죠? 그 내용이 어디까지 경위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니고 그동안에 하나도 전달이 안 됐을까봐 제가 이런 경위가 있었는데 전달 못 받으셨다면 이제 역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2021년도에) 공지할 때도 여기 530억 그대로 있네요. 있고. 이건 딱 제시를 한 거였어요. 거기서 상무님이 딱 금액을 손 잡히로 적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나누고 처음에 얼마 줄 거냐. 근데 66억밖에 못 준다. 왜? 50억을 공탁해야 돼. 왜냐면 가처분 주택공사금융공사 가처분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50억만 그 원금이 50억이에요. 그 주택공사 받을 돈은 170억인데 원금이 50억이에요. 그래서 원금을 공탁하면 취하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하이투자증권 쪽에서 제가 거기 담당 변호사 듣고라고 담당 변호사 틀렸지. 가처분은 해방 공탁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변호사들이. 저도 옛날에 봤는데 가압류하고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가처분은 공탁이 안 됩니다. 그 특별한 방법에 의한 가처분 공탁이라고 있는데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걸 공탁한다고 해서 가처분이 등기가 안 지어집니다 해서 그때 아이고 회장님 말씀이 맞네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채권 끝나야 돼요.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거고.
이게 그래서 가처분 공탁 방법에 의한 피해 확률이 이게 그때 이 상무가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한 얘기 하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양도담보로 2021년 12월경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등기 된 거 두 동 208세대 이것만 우리는 208세대만 넘겨주고 등기는 이것만 됐으니까 건축주는 우리가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208세대로는 150만 받고 넘겨주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거를 주식 양도통지서하고 이걸 기문기명의로 딱 그 하면서 확약서를 이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달라. 740세대 다 넘겨오겠다는. 회장님, 네. 저거를 좀 프린트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이거 다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지. 나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미치고 한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이 안 됐으면 투자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지. 야, 오늘 안 됐으니까 네, 읽어드릴게요, 일단. 아니 읽어드리지 말고 프린트를 좀 뽑아주세요. 아니 비할방의 톡으로 원본을 아예 올려드릴게요. 요 엄마 내가 조그만 글자를 아니 그 원본 이건 지금 지저분하잖아요. 이거 우리 해봐요. 전국방에 올라가 있어요. 비할방에다가 올릴게요. 비할방에다가 제가 원본 올려드릴게요. 이거 원본 스캔 깔끔하게 나온 거를. 그래주세요. 네. 자, 보세요. 이때도 안 뺏기려고 여기서 안 뺏기려고 물론 인베스트 토지 뭐 가등기 꼴 등을 매수하기로 하였지만 지급하지 못해서 계속 위반한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포기해라.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계속 그게 아마 한 6번 계속 각 썼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다가 마지막에 돈을 좀 더 대달래요. 그래서 이때는 투자금 거둔 이제 뭐 어쨌든 뭐 그래서 돈을 좀 더 주면서 착공계 2억 9천이 들고 지금 착공계 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내갖고 네. 지금 냈어요. 착공계 냈어요. 그래서 착공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120억 원의 사채 대출이 발생된 것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기를 여러 번 당했죠. 이때도 또 이거 믿고 돈을 준 거예요. 2억 9천이랑 착공계 내면. 이런 것들은 투자자한테는 알릴 필요가 없는 게 금액이 일단은 몇 억밖에 안 되는 돈이고 몇십억 정도 거둘 돈도 아니고 그러다가 하이투자증권에 PF가 발생하는 경우에 PF 성사와 동시에 50억을 지급하고 이제 쭉 있죠. 그 20억은 수수료는 누구한테 줬다는 말씀이죠? 20억 수수료가 결국 발생을 안 했죠. 이게 수수료가 발생했으면 우리 투자자들이 원금 탈출을 한 거예요. 지금 사채 120억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20억이 수수료는 100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그죠? 저 문서는 수신자가 블루문이고 발신자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 이름종합건설이죠. 네, 이름이죠? 네, 네. 이름종합건설이죠. 이거 이름종합건설이죠, 그죠? 이름종합건설. 주주들, 그러면 이게 19억을 주기로 한 데가 이름이라는 얘기인가요? 수수료. 이때는 뭐냐면 우리 투자자들은 도시농지하고 가등기권자들은 건물의 가등기권자들은 우리가 130억을 받아야 208세대 가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토지하고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다 푸짐하죠. 이분 그까짓 거 120억 갖고 오고 나서 얘기해라 지금.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러면 돈을 더 대달래요. 착공기를 내야 120억을 준대. 그래서 이때 또 사기 당하는 거 내가 사기 당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할게요. 어차피 당해봐야 몇 억이니까.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착공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 PF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PF 성사와 동시에 50억을 지급하고 좀 키울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세요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보여요? 봐요. 착공계 지출 후 요 부분부터 보세요. 15일 이내에 토지 1순위 담보 제공 및 건물 근지 담보 120만 사채 대출 발생 확정됐음을 확인한다. 사기죠. 그리고 돈을 받아 먹었어. 근데 어쨌든 착공계는 들어갔으니까 우리 물건에 돈 들어간 거예요. 네. 저는 어차피 이 돈을 여기다 들여도 어차피 빼놓으면 우리 거니까 착공된 돈에 이제 하이투자증권에 PF가 발생하는 경우에 PF 성사와 동시에 50억을 지급하고 근데 50억 갖고 안 끝나잖아요. 벌었죠. 그래서 PF 성사와 동시에 49억 8천만 원 가처분 관련 법원 공탁금을 통해 이게 이제 주택공사 공탁금인데 이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귀하께서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여기서 귀하가 불러놓은 귀하. 네? 변제하고
예외적으로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변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공탁을 해놓으면 어차피 우리는 이기니까 재판에서 이기면 우리가 더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때 찾는 사람을 불러오는 이제 불러오는 귀하로 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면 어차피 여기가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기면 빼고 받는 거고.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 문구에게 나머지 35.2억 원은 귀하께서 지급하는 시공사가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제가 그랬죠. 시공사로 들어가서 받는다고 PF 대출해서. 이제 기억은 안 나시나요? 제가 이 돈을 받을 때 그 이득금 부분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우리가 시공사로 들어간다. 시공사 하청업체 들어가는 조건으로 우리가 도장 안 찍으면 PF 안 일어나니까요. 그럼 시공사 서로 하려 그래요. 뭐 호원건설 와가지고 하게만 해주십시오. 다 적극적이었어요 그때도. 그래? 그럼 우리 여기다가 공사비에다가, 왜냐면 금융기관은 그 몇십억 올린 거 안 봐요. 전체적으로 530억 안에 들어오면 도장 찍는다고요. PF 대주들은. 그럼 이제 그거 받아갖고 우리가 이제 공사비에서 빼가지고 또 이득금 주고 투자자들, 그때 이제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도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마진을 증가시켜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해놓고 이에 부족한 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우선 변제한다. 다음 각호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1회 서면 통보만으로 기존의 약정대로 본인 회사와 정업소재 아파트 사업 일체 권리를 귀하 앞으로 포기 양도됨을 확약하며, 그러니까 이게 양도담보로 잡은 거죠. 주식 대표이사 변경, 100% 주식 변경, 금일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귀속형 양도담보로 작성. 귀속형 양도담보는 거스름 돈 없이 갖고 오는 게 귀속형 양도다. 청산형이 아니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 채권 상계에 의한 양도로 그대로 확정되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헐값에 남겨갔다고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됐죠. 당연히. 우린 이행이 안 됐을 때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발 채무가 봐요. 현 상태에서 별지 채무 외에 어떠한 채무, 등기부 채무에 이제 채무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이번에 경매채권 상황 나서 불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얘기 안 한 채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름종합건설 건축주 법인을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넣었어도 발생하잖아요. 또 3억 이번에 불거져가지고 우리가 보지도 못한 돈 때문에 이제 경매 넘어가고, 금일 이후로 법인에 이때부터 법인을 빚지지 마라. 빼속 일부 직전이니까. 그래서 부담하는 경우 이렇게 쭉 해서 어쨌든 자원에 하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125억 입금 바로 실패해도 다 포기하는 걸로. 이해됐죠? 그 당시에 2021년도 11월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135억만 받으면 투자자들 환매 금액이 다 계산해보니까 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한 10억 정도 우리가 먹어야지. 그 계산했기 때문에 135억과 매월 4억 상담의 지연 손해금을 계속 늘어나니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그래놓고 뭐 그 당시에 뭐 이게 계속 보고가 들어와요. 뭐 현대자산운용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현금 갖고 아주 그때 이런 수표를 갖고 왔어요. 230억짜리 수표를 갖고 왔고, 외국 수표를 갖고 와가지고 이 당시에. 그래? 이거 맞아? 그랬더니 뭐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그 구조안전 진단, 이때 구조안전 진단은 이제 이때 했어요. 그래서 구조안전 진단 들어가고, 구조안전 진단을 이렇게 방마다 구멍을 다 뚫는다더라고요. 뚫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구조안전 진단. 그래서 뭐 금방 집행될 것처럼 말하지만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당장 돈 나올 것 같아요. 100억이.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증거라고 내놨는데 이 수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도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물어봤더니 외국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한국은행에서 해도 거기 가갖고 은행에다 주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 수표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해도 그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대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에라이 이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됐었고,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4월달에 2021년 4월달에 착공신고서
착공 신고서 여기 이조건설이라는 데서 이제 신용평가등급 BBB 플러스 들어갔고 착공 신고서가 2022년도인가요? 2021년도 12월 10일에 들어갔어요. 이름에서 넣겠지 그러니까. 네. 지금 건축주가 이름조합건설이에요. 네. 여기는 무조건 그러니까 저 골조는 이름조합건설 소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이름조합건설 회사가 노후건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지금 건물은 무조건 이름조합건설 거예요. 저 골조 몇백억이 됐든 저 가치는. 그러니까 이름 이름조합건설 대표자는 누구로 돼 있나요? 저로 돼 있어요. 혼자 100%니까 저하고 임성용을 한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줬는데 자기가 일 좀 하고 다니겠다고. 지분은 얼마큼 갖고 있나요? 지분은 제가 100%예요. 제가 이름조합건설. 거기에 채무는 얼마가 들어 있나요? 그 아까 제가 그래서 이름조합건설 인수할 때 우발 채무 있냐 없냐 제가 썼잖아요. 그 거기서 이제 이번 하고 있는 있었던 거 나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래서 지금 근데 이름조합건설이 주식이 의미가 없는 게 투자자들이 본등기 쳐버리면 이름조합건설 거지돼 버리는 식으로 돼놨단 말이에요. 가등기. 본등기 칠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본등기 치면 그러니까 이름조합건설 이 골조가 제명이 돼 있어도요. 208세대는 본등기 치면 저는 그냥 거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정업 단톡방에 네. 뭐 51%가 됐던 바로 가등기 저기 뭐 가등기를 본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면 네. 바로 해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 다음날 서류 준비해서.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싸움 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본 거 아시죠?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서로 난장판이 됐다 그래갖고 거기서 평창도 아까 왔다 갔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평창이 만약에 나 가등기 본등기 내 거만 만약에 자기 거 5평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2,000평 중에 5평인데 해줘. 그 사람만 해주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거든요. 이름 저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마음대로 갖고 있으면서 단지 이게 남한테 소유권만 안 뺏기면 참고 있어야 돼요. 남한테 소유권만 안 뺏기면 금리 인하돼서 PF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뭐 불안하니까 지금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막 난장판돼요. 그럼 혹시 담보 가등기로도 전환을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근데 전환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다 내가 해가지고 우여곡절 다다 뭐 이거 안전진단 이거 책자로 나온 거 이때 안전진단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안전진단이 최종 단계거든요. PF에. 그러면 뭐 불능할 일은 없다고 화이트제조건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냥 일단 금리가 미국에서 금리가 인하돼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회이치 소송은 다음 주까지 상세히 정리해서 다시 공지 올리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착공계를 내신 다음에 그게 관청에서 허가가 떨어졌나요? 아니 허가는 이미 옛날에 아니, 났고요. 그 옛날에 낸 건 낸 허가가 거고. 안 죽었냐만 따지는 거예요. 안 죽었냐? 그죠? 네.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건축주 명의 변경이 끝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건축주 명의 변경이 이름조합건설로 끝난 거죠. 끝나고 네. 그 다음에 저도 거기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착공계를 또 넣어야 되나 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그 착공을 하고 나서 몇 년 정도 흐르면은 착공을 안 한다든지. 아니 그거는 그런 이제 허가받고 착공을 안 하는 건 2년이고 네. 그 다음에 착공을 했는데 준공안 내는 건 10년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구청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요. 안 해도 돼요.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서 이 경우 그래서 내가 옛날에 포승 들어갈 때도 10년 넘었는데 취소했냐 안 했냐 묻고 들어갔듯이 이것도 그래서 이번에 건축주 명의 변경까지 했고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사회이치 소송이 작년 5월께 이제 계속 이거 봐봐요. 봐요? 10월자 변론기일인데 봐봐요. 1월, 3월, 5월이잖아요. 두세 달씩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잡히는 게 막 세 달에 한 번씩 잡히고 또 핑계라고 하시겠지만 한 3배수 걸린 거예요. 보통 재판 기간에 3배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나는데 이게 5월달 공지였고
그다음에 7월달 공지가 계속 5월달, 7월달 공지한 거예요. 이제 매니저들이 전달 안 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다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그러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하나도 아니게 전달 안 받았으면. 그래서 이제 가등기권 전체를 100억 초반대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도 오고 막 그 당시에는 그죠? 이렇게 계속 왔었고 이렇게 계속 공지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일이 변경됐다. 또 변경되지. 그러니 재판이 2년 반 3년이 가는 거예요. 기일을 자꾸 변경해요. 그 뭐냐면 너무 밀려갖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판사가 읽어보질 않으면 또 연기하거든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법대에 서가지고 판결 선고기를 잡아놓고 또 선고기를 연기하고 이게 엄청 많았어요. 홍은동도 그렇고 이게 코로나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또 핑계라고 하시겠죠. 그 다음에 날짜가 이거 다 하고 나서 경매 얘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물권 재판에는 공지 그러다가 그리고 나왔어요. 처음부터죠. 이게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정읍아파트 780세대는 우리 투자 초기엔 이미 처음에 바로투자증권부터 PF 대출이랑 원래 바로투자증권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바로투자증권 지금 카카오증권으로 바뀌었어요. 시공사 참여 의향서 근데 그런 것들 옛날 거라 제가 비알방에 올릴 때 이건 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더 있어요. 한 두세 개가 더 있어요. 그만큼 이게 무슨 거들떠보지도 않고 철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시공사 참여 의향서 다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1년 안에 탈출하고 1년도 안 걸릴 거니까 했고 PF 할 때 바닥 나오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 중순에 아파트 건물의 전소유자 한교종합건설이 대한주택공사에 50억을 복합했대. 우리 모르죠. 이거까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처분공제 가처분이 제기되었고 재판 지연은 생각을 못했다. 1심 6에서 8개월 받거든요. 변호사들이. 이건 지금 2년 반 간 거고 이거 50억원 아끼려다가 왜냐면 50억을 주고 합의해도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걸 왜 50억이 적은 거냐? 그걸 왜 주고 합의해? 재판하자 했던 거고. 근데 이게 2년 반이 재판할 줄 알았으면 처음에 합의했죠. 근데 1년 반쯤 됐을 때 지금이라도 그냥 50억 주고 합의하자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억하세요? 그때 변호사들도 아니 곧 끝나겠죠. 지금까지 기다린 거 안 아까워요. 이렇게 계속 내일 소주자 한 잔만 더 이런 식으로 다가 2년 반. 아까 구조안전진단이라고 잠깐 나왔는데 네. 구조안전진단이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죠? 구조안전 진단은 뭐냐면 집담한 건물 PF할 때 항상 필수예요. 집담한 건물 PF할 때. 근데 구조안전 진단을 생략하는 데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구조안전 진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어차피 그 골조라는 게 그래도 대주들이 필수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집담한 건물 다 니안타하고 뭐고 다 구조안전 진단 없이는 안 돼요. 집담한 건물은 오래된 건물 특히. 네. 유치권 건물은 다 구조안전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시공사, 뭐 참여 의향서 보고 대주들이 뭐 다 준비돼 있죠.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대주단하고 얘기가 끝났다 그랬고 대주단하고 얘기가 끝났다고 했어요. 저한테 표현하기를 530억이 그 당시에. 그래서 남은 게 뭐냐? 그때 마지막에 530억 막 쓰는 애들 뭐나부터 구조안전 진단만 남았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때 공지할 때 2020년도에 구조안전 진단만 남았다고 공지한 게 있어요. 내가 찾아보면. 그럼 끝났나요? 구조안전 그 당시에 진단?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받았어야 될 돈이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러다가 안 받은 거죠? 지금은 구조안전 진단 다 받았죠. 끝났죠. 끝났어요? 아까 제가 그럼 그냥 직접 100% 통과가 된 건가요? 지금 그냥 금리만 나오면 돈 받아갈 일만 남는다. 100% 그냥 끝난 건지 조건문지 구조안전 진단요? 예.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관광서에 제출된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책이. 한 1억 들었어요. 그 맨 앞장하고 맨 뒷장만 올려줄 수 있을까요? 그거요. 그 혹시 PDF 파일 있나요? 예,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번 찾아볼게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몰라요. 우리 김박사에 나. 여기서 지금 같이 찾아드릴까요? 이따가? 아니 그거는 지금 구조안전단은 제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정업은 다른 것들은 뭐가 돼야 되고 홍은동도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정업은 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할 게 없어요. 저를 쪼아도 금리 인하되면
그러니까 정읍을 뭘 할 게 없어요. 저는 지금도 하이투자증권 상호하고 얘기를 해도 이건 PF 다 됐던 건데 그리고 등기상 명의는 다 넘어 있고 그죠?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기 됐냐면 재판이 계속 길어지려고 하다가 이때 우리 김광수 변호사님이 그때 당시에 상대방 변호사랑 통화를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 하는 말이 철거 판결이 그때쯤 나왔어요. 작년 11월인가? 철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블루문이고 건물은 이름종합건설이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놈인데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이름종합건설에서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시행을 할 테니까 돈을 넣었다가 2배로 주겠다, 3배로 주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투자금 들면서 대리등급부터 쭉 대주면서 할 때 토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이 몇백억이지 토지는 몇십억밖에 안 해요. 할 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지권이 성립한 게 아니라 거꾸로 철거 판결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토지를 먼저 계약금을 걸기 전에는 건물은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돈을 받으려면 토지 계약금을 먼저 걸어야 되면서 사실 토지를 먼저 사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건물도 그냥 블루문은 아니죠. 우리가 리안타워나 딴 데 장난친 거 다 보셨죠? 뭐예요? 토지 건물을 같은 명의로 하면 철거 판결을 못 받아요. 철거 판결을 받아놔야 나중에 유치권자가 들러붙으면 퇴거 소송으로 날리고 강의때 다 했던 겁니다. 어쨌든 강의 때 다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왜 토지 건물을 다른 명의로 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건물은 도시농부로 가던 게 있죠. 블루문으로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철거 판결을 그래? 사형이 취소송 들어왔어? 에라이. 그래서 이제 철거 판결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철거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신의 한 수였다고 받은 거예요. 김영수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철거 판결에서 주택공사 측이 이제 철거 판결에서 주택공사 측이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종합건설이 사실은 짜고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지려고 맞아요. 철거 판결 맞아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주택금융공사는 가만히 있어요. 절대 이걸 짜고 하는 거다. 이거는 철거가 되면 안 된다고 주택금융공사가 보조 참가인으로 들어와서 계속 방어를 했어요. 그 주택공사는 그때부터 이거 철거 판결 나오면 우리는 이 사형 취소송 해봐야 철거될 건물 갖고 뭐하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 판결에 주택공사에 패소한 이상 사형이 취소소송에서 주택공사가 현 건물 소유자들에게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50억 원을 경매를 통해서 추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사형이 취소소송 해갖고 돈을 받으려면 경매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건물을 경매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사형이 취소소송이 주택공사가 옛날 한교종합건설이라고 원래 우리가 이거 사오기 전에 투자자금 들어가기 전에 남의 명의로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투자금 줘서 이거 사온 거란 말이에요. 건물 50억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50억에 사면서 그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별도로 50억 플러스 이자에서 170억 빚이 있었던 걸로 그때 생긴 거고 사형이 취소 소송이 뭔지 모르시는 분 아시죠? 둘이 짜고 빼돌렸다는 거예요. 압류 못하게. 그래서 압류를 다시 돌려놓으라는 거거든. 그러면 돌려놓으면 옛날 한교종합건설로 돌려놓아서 이제 승소를 하면 경매를 넣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경매를 명의가 안 맞으니까 못 넣기 때문에 다시 명의를 돌려놓으라는 소송이 사형이 취소 소송이에요. 근데 그래? 우리는 밑에서 또 그래? 그러면 한번 돌려놔볼까? 철거될 건물 갖고 돈 나오나 해볼까?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미리서부터 처음에 장기를 여기다 둔 거예요. 수를 둔 거고 그게 이제 2021년 11월에 판결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철거 판결에서 주택공사에 패소한 이상 어차피 50억 원을 경매를 통해 추심해야 되는데 주택공사 측에서 철거 판결 받은 건물을 경매 신청한들 유병일 변호사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변호사한테 그대로 전해 들은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낙찰을 받아서 주택공사가 50억을 회수할 수 있겠냐. 무슨 말인지 리안타워나 장평리처럼 헐값에 낙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주택공사에 보고를 올렸다 이미 자기는 올렸다. 근데 어떻게 승인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권리됐다 라고 올렸다. 그래서 이에 따라 블루문에서 직접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까지 요청이 들어왔고 완전히 나중에 보니까 전의를 상실했어요 지금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패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패가 없다고. 그래서 잘 됐네. 그럼 우리가 사형 취소소송 할 필요 없네. 철거 판결로 끝났네. 해서 주택공사 소송을 취하면 50억은 못 주고 이제 거기서 50억을 줄 줄 알았겠지. 왜냐면 50억에도 공탁이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170억 다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죠. 살짝 난 처음에 기대 안 하고서 20억만 주겠다고 20억만 주겠다고.
설마 했는데 나중에 회장님 그렇게 하겠답니다 이거 왔어요. 그래? 그러면 잘 됐네. 그 나중에서 20억도 가처분 먼저 말소하면 나중에 우리 투자자들 돈 다 빼가면 나중에 후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그래. 그것까지는 안 해주셨는데 그것까지 해주겠대요 왔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려다가 이제 싸움 날까봐 그래서 지금 합의서를 어떻게 썼냐. 자, 투자자들 돈 먼저 줘야 하니까 우리가 원래 투자자가 66억이 된 게 116억에서 116억 받으면 이득금도 일부 탈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66억으로 줄은 이유가 그거였다니까요. 50억 그 가처분 공탁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제 갑질을 했죠. 나중에 530억 뒤에 530억 뒤에 20억을 설정해 주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 근저당을 20억을 먼저 해달라 그랬어요. 가처분 말소해 줄 테니까 근저당을 해줘라. 그럼 근저당 하는데 거기에 조건을 달자. 우리는 이 근저당은 PF 나올 때 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PF 나올 때 못 주지. PF 나올 때 또 말소하고 돈 안 받고 말소하고 PF 설정하고 530억 뒤로 2순위 설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면 해주겠다. 거기까지 다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김 회장이 이제 업무량이 밀려서 이 당시도 이제 합의 초안을 못 만들어 주니까 정의서 합의 초안 달라고 계속 독촉 전화가는 거예요. 정의서 합의서 초안 주세요. 합의서 초안 빨리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합의서를 왜 안 주냐. 지금도 뭐 막 오잖아. 왜 안 하냐고. 오늘도 하루 종일 오늘 어디 왔는데 평창 왔지 뭐 이미 정비 지금 몇 번째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왜 또 안 해? 또 이런 일이지. 이때도 마찬가지라고. 왜 안 주냐? 지금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그래서 금리 사태로 하이투자증권이 PF 업무를 하지 않는 상태라서 풀린 대로 진행하겠다. 당장 할 거냐? 아니다. 금리 인하가 돼야 된다. 주택공사한테 지금 당장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믿냐? 김 회장이 보증을 들어서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 20억에서 보증을 섰고 그래서 분양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때 이제 톡 주고 받은 거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합의서 작성. 아니 합의서까지 보세요. 네. 합의서 안 보셨죠? 네. 이거 공지한 거 같은데 가만 있어봐. 아니 하도 많이 와서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래요? 합의서 이게 합의서. 주택공사하고 찍은 합의서. 이게 도장 다 있죠? 네. 네, 이게 합의 다 찍은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맞죠? 그리고 여기 도시농부산업개발 이준석이가 이제 내 전에 있던 직원이 기억나세요? 이준석? 기억나시죠? 네, 네가 대표에다 올려놓고 있다. 지금은 김은기로 바꿨어요. 얘 그만두게 하고. 블루문 인베스트 김은기 이렇게 해서 했죠.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이 합의서 작성 후 7일 이내에 갑은 을 소송사건 번호 1번에 각자 항소 취하하고 소송사건 번호 2번 항소는 이제 뭐냐면 철거 판결 당했잖아요. 자기들이 철거 판결 항소한 거 취하하고 그다음에 사회인 취소 중 경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을은 1항의 이행을 위하여 20억을 이제 연대 보증했대 이제 한교종합건설 이거 20억을 연대 보증한다. 그리고 이 목적물의 갑을 채권자로 하는 1급 2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니까 가처분 지우고 설정을 20억을 해줘 일단 그죠? 그래놓고 이거 다 이제 취하하지 가처분은 지금 말소됐을 거예요 아마. 다 안 됐어. 근데 이거는 그냥 가처분 말소 비용 그때 뭘 달라고 그랬지? 우리가 아무튼 돈 1,100만 원인가 뭐 말소 비용이 없어갖고 뭐 그래 아무튼 이건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게 돼 있고 집행을 모두 취하하고 이래 지금 등기부에 남아 있던가요? 네. 아니요 가처분 해제신 결정문이 왔어요. 내 기억에 90% 확률로 내가 봤는데 등기만 안 지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합의서대로 가처분 지워지니까 PF는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예요. 금리만 인하되는 거예요. 미국 금리만.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하고 상관없대요.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된답니다. 그분 얘기가 미국 금리가 지금 5.25%인데 정확하게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그 금리가 얼마까지 내려가야 된다. 난 전달만 하는 거예요. PF 해준다는 데서. 건물에 14억 유치권 금저당 들어온 거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배임 행위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그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은 건데 지가 거기다가 유치권자를 설정해놨어요. 근데 유치권자는 근데 그것도 그 돈도 유치권 돈도 우리가 일부 줬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금에서 그 일부 남았는데 지금은 5억만 주면 끝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건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룸종합건설에서 이제 왔을 때 그분이 왔을 때 지금 점유를 안 하고 있었어요, 유치권자가. 그래서 점유 안 하고 있던 유치권 성립 안 하니까 이거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처음에 세배로 바뀌라고 채권자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 처음에. PF 할 때 돈만 빠져갖고 나오려고 한 거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에. 그 우리가 소유자로 들어가면 내가 얘기하죠. 점유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들어가거든요. 리안타워고 뭐고 다 우리가 점유를 하고 들어가죠. 그럼 유치권자가 와도 당신들 점유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유치권이야 이렇게 해서 떨어나는데 이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유치권자 어떻게 돈을 안 주냐고 자꾸 그래요. 점유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점유를 먼저 해야 된다 했더니 알아서 하시라고 나 우리 돈만 받으면 되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투입을 해주면서 대위 등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회장님 말씀이 맞네요. 왜 했더니 점유를 우리가 했으면 지금 입고나 근저당까지 해줬는데 왜 걔네들이 점유를 또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형렬 씨라는 사람이 그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자 대표예요. 네. 그리고 유치권 포기각서는 다 받아놨어요 제가. 보여드릴까? 네. 유치권 포기각서 보셨어요? 유치권 포기각서 인감까지 붙여서 다 받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치권 포기각서 도장 다 찍어놓고 근저당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기 근저당 해제를 하지 왜 그냥 남아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어느 정도로 무식하냐면요. 일자 무식. 나 그런 거 모르겠어 돈 내놔. 제가 연극한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아니 유치권 포기각서 그냥 모르겠고 그냥 이 수준인 사람들이에요. 만나보면 설명이 다 안 필요하죠. 임성용 회장이 왜 유치권의 근저당을 결정해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임성용은 지금 한 네 가지가 배임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고소하기 귀찮아서 안 하고 있거든요. 소유권 다 뺏어 왔으니까 그냥 고소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말소하는데 한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될 텐데 그 돈이 없어서 어떤 거? 어떤 걸 말소하는 저희 그 근저당 말소 같은 거. 어떤 거? 유치권이 아니면은 근저당 네. 말소하고 아까 그 가처분도 가처분 말소요? 네. 아니, 가처분 말소는 큰 돈도 내가 안 나갈 텐데. 아니 그거는 확인해드릴게요. 그거는 네. 쟤네들이 일부러 안 하고 그럴 애들은 아니고 뭐 나 기억도 안 나. 물건이 수십 개다 보니까 뭐라고. 근데 물건마다 무슨 얘기가 오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제 입장이 이제 안 되면 모른다니까. 그 유치권 부존재 청구서에서 승소한 건 맞습니까? 이번에 판결이 나지 않았나요? 유치권 부존재.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신경을 못 써요 지금. 신경을 못 쓰고 그래서 이제 정원 경매 절차 등에 예. 그래서 요거를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저 내용은 우리가 물건 설명할 때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용 알고 있고 질문만 몇 가지 좀 해도 되겠습니다. 예. 뭐더 우리한테 알려주실 내용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유치권 포기각서는 다 원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네. 보달라면 보내줬는데 네. 시간 걸려요. 그 사람별로 다 받았어요. 따로따로 6명인가 네. 되는 사람들. 유치권이 일단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기각서를 다 받았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뭐 강의 들을 때 들으셨겠지만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면 명도 소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어차피 유치권이 있고 없고 간에 어차피 PF가 안 돼 지금. PF가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착공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처럼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지금 무슨 150억 못 받고 뒤로 갈 테니까 공사비만 대출해달라. 리안처럼 그게 안 되는 게 리안은 100억이면 되는데 여기는 380억이 되죠. 그것도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됐고. 예.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질문 드리고 예. 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지금 아담투자대부가 선순위로 20년도 7월 8일 날 돼 있어요. 네. 그 채권 원금이 지금 최고액은 45억인데 30억 받아서 10억 갚하고 20억 남았는데 네. 10억 갚은 거 기록 있어요 저희 송금한 거. 지금 채권 원금이 근데 이자를 워낙 한 2년 동안 안 내가지고 도로 30억 됐을 겁니다. 30억이나 40억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인지고 하고요. 근데 원금 10억을 갚았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은 투자금 기준으로 10억이 되어서 20억이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횡령배입 하면서 그죠? 근데 저는 뭐냐면 내가 지금 투자자한테 넘겨준 게 얼마짜리냐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그 10억, 20억이 안 중요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식 차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짜리 넘겨줬는데 원가가 50억 들어서 100억 넘는 줄 알았는데 원가가 20억밖에 안 들어와서 아니 원가가 얼마 들어왔는지 왜 따집니까? 100억짜리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이런 심리가 있는 거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다른 현장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 회사가 부도가 지금 이 짝이 안 났으면
그러면 사람들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해했고요. 아담 투자대부하고는 그 블루문하고는 그 관계가 우호적인가요? 아니면 어때?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요? 지금 최근에 톡한 거 보여주세요. 우호적인 거 아닌가? 네, 그럼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근데 보세요. 네. 이분은 지금도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김혜정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싸웠거든요. 지금 다른 거 갖고 싸웠어요. 오해가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자, 현재 사태 해결은 김혜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나요? 계속 나한테 물어와요. 이건 뭐예요? 뭐 시킨 대로 하겠다.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방법은 나밖에 없다. 지난번에 주거 침입죄로 한번 싸웠어요. 난 채권 주시면 오해를 해가지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김혜정의 능력은 높은 평가나 신뢰가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해볼까요? 봐요. 이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자꾸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옳은 길 가는 게 해법이다. 그러면은 일단 그쪽에가 선순위로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또 신청을 하게 되면은 회장님이 그 저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경매를 하게 되면. 이분은 내가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경매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2년을 연체했는데 경매를 안 했다는 건 웃기지 않아요? 2년은 아니겠다. 1년 정도라고 봅시다. 그럼 일단 2년 내가 너무 오버한 거 같고 예. 1년이라고 보자고요. 1년을 연체인데 경매 안 냈다는 건 뭐예요? 경매 생각이 없다고 보셔도 거의 무방한데 저하고 만나면 지금도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김 회장님이 살아야 저도 받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항상 듣는 얘기고 지난번에 홍은동 재판하는 날 있잖아요. 여기 홍은동 계시죠? 없나? 네, 홍은동 계시죠? 홍은동 재판하는 날 거기 왔잖아요, 아담. 못 봤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나한테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때도 사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비밀 유지해야 된다는 게 리언타워 더 날라갔어요.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죠? 포기하세요. 만약에 100을 뽑으면 안순선 씨가 뒤로 이순위로 간다는데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단톡방에 올리면 당연히 가요. 나 같아도 가거든요. 근데 이걸 살린다고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BR방에도 제가 얘기한 게 제가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밀 유지가 돼야 되는 이유 그 이유만 해소가 되면 다 꼭 따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만약에 전화할 것 같으면 이거 다 날아가는 우리터도 날렸으면 하면서 얘기하는 건 괜찮다고까지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무슨 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홍은동 그거 한 날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그날도 확인했어요. 커피숍에서 리안타워도 우리가 손이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등기권자로서 선순위가 아담 투자 대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지금 목에 가시같이 지금 많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대출을 불러오게 해주면서 그 불법성 여부, 뭐 꺾기라든지 또는 뭐 수술 같은 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기 프로핏이 30%가 프로핏처럼? 프로핏은 엄청나게 지금 고소하니까 쩔쩔매는 거고요. 아담은 법정이자 초과한 부분이 있는데 프로핏처럼 엄청나게 막 꺾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정이자에서 뭐 월 한 1%에서 2% 초과, 그러니까 2구 이자를 3구, 4구 이런 것들은 돼요. 근데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긴 받는데, 아담도. 근데 아담은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고소하고 그러니까 어휴 회장님 이분 나하고 만나요 지금도. 오라면 바로 오고 아까도 보셨죠. 만나고 싶어 하죠. 내가 바빠서 못 만나죠. 그럼 이게 지금 채권 주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지금도 만나자고 얼른 좋다고 해서 만나서 회장님 이걸 어떻게 풀을까요?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사채 부리치는 놀린 사람이 딱 3명이에요. 우리 회계장 부상에 장평리 여기 없으시죠? 네. 장평리 한 분 있으시다. 잠깐만. 그 장평리에 그러니까 50억 정도 깔아놓으신 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메이저들이 아시는 분이고. 써있네. 그러니까 그렇지. 이분도 우호적이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김 회장 차 한잔 하지 이러고 오고 한중훈 교수님 이제 아담 투자대부도 아까 톡 보여주면 알겠지만 이분은 지금도 뭐지 녹음 내용 까면 좀 그렇고 하여튼 녹음 내용 깐다고 했을 때는 진짜 있으니까 깐다고 하는 건데 그죠? 저하고 계속 혼잡고 이거 다 개미들 털어버리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시는 분이라고.
자기하고만 하자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돈 벌 길은 김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경매 놓고 저하고 척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까 그 부분은 진짜 그런 표현한 것들은 제가 진짜 찾아서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거 보면 조금 이게 뻥이 아니구나 생각했죠. 예. 아까 아니고 저 BR방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2일 날하고 7월 4일 날 BR방에 회장님 올리신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한국투자증권이 뭐 PI하고 뭐 PF 대출을 알선을 하는 서류로 보여주셨고 한투. 예. 현대차도 그렇고 뭐 도건종합건설 등등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는 그때 얘기지 지금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취급 자체를 안 해요. 예. 지금은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는 절대 안 한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최근에 며칠 전에 또 그 정업을 탈출시켜가지고 65억 원 선투자자 우리 정업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몇백억은 뭐 다른 투자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 올린 거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럼 그러게 되면은 뭐 이 2021년도 그 회사처럼 상당한 많은 금액을 갖다가 PF를 누가 해줘야만이 가능한데 지금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제 말씀은요. 네. 자 보세요. 이게 PF가 일어났어요. 네. 그럼 어떻게 등기가 바뀌냐면 전부 다 이제 모여서 PF 일어나면 다들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 해결됐구나. 근데 서로 싸우면 안 돼 그때는 당연히 그 530억을 이제 신탁을 해야 일단 신탁을 하고 투자자들은 이순위 수익증권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겠죠? 아니면 위탁자로 가든지 이순위 수익증권으로 가든지 그죠? 예를 들면 리안 같은 경우도 이제 V1이 뭐냐 그러면 자꾸 V1을 도원포 주식을 다 줘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원래 V1을 이거 지금 옆으로 세서 잠깐만 놓을게. 자 신흥동에 Z4하고 도원2로 하면 되는데 신흥동도 있잖아요, 그죠? 신흥동은 되는데 그거 무슨 내가 속이려고 왜 V1으로 등기도 안 되게 했냐?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머릿속에. PF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차피 말소해야 되는 거예요 가등기를. 그래서 그런 경우에 V1하고 Z4가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난장판이 됐기 때문에 그냥 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흥동 계신 분 있죠? 신흥동도 도원2 주식 주면 돼요. 안 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막 속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와 정말 이런 오해까지 하는구나.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안타워도 도원4 주식으로 주면 돼요. V1 버려도 됩니다. 이게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정업으로 돌아왔어. 이제 곁다리로 샜다가 정업으로 돌아왔어. 정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냐면은 이순위 수익증권이 이제 설정을 이제 신탁사가 너무 많으면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설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위탁자이죠. 위탁자 이름종합건설이든 뭐든 그죠? 이름종합건설을 SPC로 다 건축주 명의 변경하는데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등기비 안 들어요. 건축주 명의 변경은 등기비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건축주 명의 변경을 그 등기비가 안 드니까 뭐 또 도원 6나 7이나 만들어가지고 투자자들 만들어서 넣고 그걸 위탁자로 해도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530억 다음 순위로 주택공사가 20억을 가져가겠죠. 주택공사 20억, 그죠? 530억이 나올 때는 여기 분들은 이득금까지 탈출이에요, 계산이.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담하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유치권자. 그 유치권자도 지금 일부 줬고 5억만 주면 돼요. 내가 알기로 지금 계산해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530억 원은 우리 투자자 이득금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게. 그 토지하고 건물이 다 탈출시키고 나머지 가지고 건축을 그렇지, 이제 나머지는 내 건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빼고 나도 한몫 챙기겠다 했던 거라고. 이게. 그 530억이 근데 과거 이제 만약에 네. 둘 중에 하나예요. 530억이 그냥 지금 530억이 안 되니까 530억이 됐을 때 생각이 뭐였냐면 그 20억 부분은 주택공사 가져가겠죠. 그러고 나서 530억이 됐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빠이빠이예요. PF 나올 때 다 빼가는 거죠. 계산했죠. 혹시 이득금에서 몇십억 부족하면 그거는 내가 아까 계약한 대로 시공사에서 합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창호공사를 예를 들어서 창호공사가 30억이요, 30억. 근데 창호는 30억 이제 80억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50억은 그냥 남잖아요. 30억 안에서도 마진이 있는데 그걸 투자자들 주식 넣어서 건설회사를 넣는 거예요. 건설회사 법인 1억밖에 안 하거든요. 하청업체들. 그거는 그냥 참고로 지금 반복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알아두세요. 이건 딱 정해진 방법이에요. 그럼 투자자들이 대표 주식이 돼 있으면은 PF가 꼽힐 때 그 사람들은 공사비를 준다고 생각해요. 배주들은. 근데 우리 들어오면 50억은 남는 돈이잖아요. 그 투자자들 탈출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주 배당으로 가져가니까 세금은
주식 배당 아직 세금 뻔한 거죠. 예, 그렇게 그 530억이 나오면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가능하고 만약에 지금 네. 리안타워가 성공했다. 네. 리안타워는 뭐냐? 앞에 물건살 모든 PF는요 수익권 확보 비용이 절반, 공사비가 절반이에요. 그렇게 해서 600억, 1000억짜리가 600억 대출이잖아요. 보통 중공업 감정가의 몇 프로예요? 55%에서 60% 대출해주죠. 아시는 분 아니잖아요. 모르시는 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PF가 530억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이게 분양가 1000억을 인정했다고 보시면 똑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시행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준공업 감정가의 몇 프로까지 PF가 해주는지를 물어보시면 80% 90%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60% 해주면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30 그때는 지금은 아파트가 그때보다 올랐어요. 자, 이제 여러분 아파트가 저기 고가 아파트는 내리는데요. 공사비가 올라서 공사비만 받고 원가에 파는 아파트는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강의 시간에 강의할 일도 없지만 그렇게 아세요. 예.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올랐어요. 우리 2020년 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100에서 200 정도 올린다고 본다고 분양가를. 올린 거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30억이 아니라 리안타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게 하이투자증권하고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그럼 리안이 성공을 하면 그러면 380억에서 한 250억이나 200억만 받고 중국 내 시공사를 붙여주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랬어요. 100억은 자기 돈 갖고 들어가고 시공사 중에 380억 공사 중에 아시겠죠? 그래서 200에서 250억 그거는 해볼만 하지 않겠냐. 530억을 250억만 1순위 설정해 주는 거야. 투자자들도 돈 안 받는 거예요. 처음에 2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처음에 피해할 때가 지금 그런 생각할 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공사 시작하면 2순위로 가줘야 돼요. 자, 그래서 530억이 나오면은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530억이 언제 나올지도 막연하고 또 미국 금리가 얼마큼 내려야만이 그 피해가 가능할지도 막연하고 그러니 진짜 막연해요. 네, 지금도 제가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러니 네. 조금 그 땡겨가지고 마진이 좀 작더라도 땡겨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이름종합건설의 말씀을 우리가 물건 설명할 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름종합건설하고 뭐 같이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름종합건설하고의 진행은 이름종합건설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이름종합건설한테 또 받은 각서들 그냥 말로 할게요. 보여주기 싫은 거니까 제가 다 외니까 나는 다 외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완전히 잘라내면 고춧가루 뿌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제출된 시공사 이런 것들 다 이 사람이 연결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연세가 70대라. 근데 솔직히 까놓고 여기서 능력이 있어. 아주 그냥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그냥 다 만나갖고 해결해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나중에 시행 마진에서 한 몇십억이라도 끄트머리 챙겨줄 테니까 끌고 가야 되겠다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그러면 대표이사를 남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대표이사가 알고 계세요. 공동대표이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건이 뭐냐? 저쪽은 도장을 찍어도 효력이 없게 도장을 2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2개 갖고 있고 거기는 지거 하나만 갖고 있게 이렇게 안대국 전 비서가 고안했더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잘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 사임선 임금까지 다 받아놔서 그 여러분들이 그 새끼 잘라버리면 접수는 지금 없어져요. 됐죠? 사임선 다 받아놨어요. 임금하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대표이사만 등재돼 있어요. 그 뛰면 김은기, 임성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써먹으려고. 왜냐면 일 잘해요. 시공사 찾아오면 찾아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름조합건설하고 어떤 관계냐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름조합건설이에요. 아니 관계가 우리가 이름조합건설이라고. 관계가 중요한가 보다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름조합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종합건설에서 착공계도 이름종합건설에서 이제 종합시청에다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주식 양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뺏어오기 전에.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볼 때는 착공계도 이름에서 받았고 또 좀 더 이름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시공사 시행사고 그래서 아마 분양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름에서 수월되게 되면 좀 수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에서는 그 좀 더 이렇게 좀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면 빠를 것 같은데 마진이 얼마나 나올지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우리는 이름하고 같이 했으면 좀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만나보셨어요? 만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진정으로 말해. 제가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학을 떼냐면 일단은 법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 상무하고 저도 임성용 씨 얘기하다 보면 둘이 막 씹어요. 왜냐면
그냥 뭐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 그렇죠. 저도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법률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뭘 법률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 허가 문제도 이렇게 되고 이게 건축법이 이렇게 되니까 뭐 하잖아. 그럼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이해하세요. 더 이상 설명 안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뭐 때문에 내가 일본에 저기 있냐면 엄청나게 부지런해요. 그리고 추진력이 아주 끝내줘요. 추진력이. 그래서 뭐든지 해갖고 오니까 한 거고 지금은 이분이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대표에서 앉혀놨는데 PF라도 이렇게 해보라고 또 한번 쪼아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제가 봐서 이름하고 손잡아서 크게 도움될 건 지금 없다고 보고요. 근데 그렇게 이런 사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면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이걸 자기가 투자자서 탈출시키고 선수시키고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수표 같은데. 사건 있죠, 수표 사건. 네. 제가 그 지금 보여드리고 두세 개 더 있거든요. 네. 막 전부 다 몇백억이에요. 서류를 갖고 와요, 도장을 찍어서.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그럼 제가 거기다가 통장 봤어요? 계속 그 얘기 몇 번 한지 알아요. 통장 봤어요? 비하강에 올렸죠? 네. 통장 봤어요? 아까 수표까지 갖고 왔잖아요. 나 처음에 설마 믿었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미국에 조회해보고 뭐 그때 뭐 문제가 있는 수표고 그러기만 지금 그 사람이 뭐가 100억, 200억 얼마 전에 갖고 왔어요. 한 2달 전에도. 회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돈 그랬더니 뭘 또 이렇게 써갖고 갖고 왔어요. 그 서류도 있어요. 제가 오픈하려면 진짜 많아요. 오래 안 된 서류 있어요. 그 도장 찍고 뭐 100억을 200억을 뭐 이거 다 있어요. 그래서 형 통장 봤어요. 그랬더니 회장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장님 믿듯이 회장님도 그 사람 말 믿어가지고 안 믿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어느 정도 지금 사기꾼이야.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사기꾼이냐면 다 끝났습니다. 하나은행 계좌 개설하시죠. 내일 90억 들어갑니다. 이런다니까요. 저한테 와갖고. 그러면 들으면요. 그 사람 들으면요. 진짜 막 갑자기 나 우리 돈 회수된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동시 이용관을 하시면 되죠. 돈 들어오고. 그러니까 말을 갖다 그렇게 하고 막 계약서 도장을 찍어 와요. 제가 지금 이게 한 6번째라니까요. 수표는 그 중에 하나예요. 아까 수표 거는. 네? 그러니까 내가 증거 없이는 믿지 마라. 그 증거 없이는 믿지 마라를 이해를 못하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브로커한테 휘둘리고 뭐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지 거라고 하고 다니래요. 아마 그래도 내가 눈 감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야 일을 한다고. 서류는. 그리고 와서 나중에 우리 서류 보여주면은 전부 다가 사기당했네 그러고 가요.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금리 때문에 우리 PF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현 상황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악의 경우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이 뭐 또 가도 또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내년이면 된다고 다. 지금 블루문 인베스트로 돼 있는 우발 채권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압류 국세지방세가 많이 밀린 걸로 알고 있고 임금 채권도 그렇고 아까 평창- 이게 아. 우리 그 정업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평창 말씀드릴게요. 네. 평창 다오도 한 번 듣고 네? 하고 그냥 갔어요. 막 이러고 왔다가 뭔지 알아요? 국세하고 임금 채권까지 다 날라가요. 가등기한 본등기 쳐버리면 다 날라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등기의 힘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시잖아요. 내가 그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네. 우리 투자자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그러니까 우리 그걸 이거 급하게 할 지금 것도 없이 제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지 들어와. 않게 되냐.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와도 네. 지금 이번에 여기 평창 없으시죠? 평창 오늘 3시간 얘기했거든요. 어차피 이거 PF 일어나면 등기를 하나로 합쳐요. 이름을 블루문으로 바꾸든가 블루문 이름을 합치는데 블루문인지 지금 부도 났으니까 블루문으로 합치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합치는지 아니면은 투자자들 SPC를 건축주 명의 변경은 돈이 안 들어요. 어쨌든 보장값이에요. 건축주 명의 변경을 예를 들어서 뭐 Z 뭐 6 이렇게 만들겠죠. 뭐 도원 10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보존 등기가 그 명의로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은 블루문의 그 가등기 있죠. 가등기를 가등기 양도양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럼 복등기비가 안 들죠. 경매학원 선생님은 아시니까 가등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어느 법인으로도 넘길 수 있어요. 등기비 한 번만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등기 양도양수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여기 본등기 가등기한 본등기로 인감을 첨부하면 등기소에서 등기비 딱 한 번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등기를 넘겨줘요. 가등기권자 양도양수 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하셔서 항상 이거는 평창도 그렇고 다른 데도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지상권 게임에서 마진을 벌리려고 먹으려면 항상 토지 건물을 다르게 하는 게 우리는 핵심이잖아요. 그죠? 평창이나 미안이나 다 토지 건물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서 이기고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결국은 우리가 마무리해서 PF를 일으키거나 공사에 돈을 받을 때는 합쳐야 돼. 등기비 한번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차피 블루문 쪽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블루문을 버리고 건물 소유자 쪽으로 넘겨야 돼. 대지권을 일치시키니까 대지권을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때의 가등기와 본등기를 어차피 하기 때문에 평창도 그랬어요. 계속 압류하라 그러라고 다 날아가니까 지금 평창에 오빌인베스트 가등기와 본등기하면 날아가는 거 아시죠? 그건 뭐 경량은 다 아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등기와 본등기를 언젠가 할 거예요. 근데 자, 가하면 압류가 먼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현재 가등기 날짜보다 지금 가등기 날짜는 벌써 3년 전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네. 토지가 근데 건물 지금 가등기 날짜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건물이도 뭐가 계속 들어와도 지금 우리는 콧방귀도 안 껴요. 어차피 저거 날아갈 건데 지금 경매 등기도 말소되는 건 아시죠? 경매가 들어갔어도요 가등기하면 본등기하면 경매 등기도 말소되는 거 네. 모르셨구나. 이쪽은 모르실 거예요. 가등기하면 본등기를 하잖아. 지금 가등기 자기 명 있잖아요. 건물하고 토지 하나씩 있잖아요. 가등기에 본등기를 하자 넘어가잖아요. 그럼 뒤에 경매 진행되다가 경매가 취소돼 버린다니까요. 자 그런데 예. 무슨 그 말씀 그 얘기 처음 들으세요? 아니 알고 계시라고. 예, 이거 이해가 되는데 네. 현재 블루문이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가 그럼 현재 소유자 불러오는 가등기권자가 자 있죠. 그러면 네. 블루문이 지고 있는 그 채무가 있잖아요. 임금 채권도 다른 채무니까 그거 들어오게 되면은 블루문이 아무 그거 상관이 없죠. 왜 상관이 없나요? 경매가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저기 가등기한 본등기가 음. 그 20년도로 알고 있어요. 20년도 자 보세요. 21년도 제가 천안 신당동 들어가신 분 여기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천안 신당동이 어떻게 했냐면 13년 전에 가등기를 한 거예요. 13년 전에. 그 다음에 13년 전에 가등기를 했어요. 근데 가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뒤로 가압류가 막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변경됐어요. 천운건설로 거기가 그 조그만 토지 있어요. 천안신당동에 조그만 토지 소유권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천운건설이 또 근저당을 해서 돈을 잡혀 먹었어요. 근저당이 막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경매가 들어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토지를 사올 때 얼마에서 4억 2천에 사오면서 어떻게 하냐? 13년 전에 그 가등기한 아까 가등기 양도양수를 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가등기한 본등기를 쳐요. 그러면 2009년도 날짜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2009년도 뒤에 들어오면 다 말소된다고, 직권 말소돼 버린다니까요. 임금 채권도 그래 되는 거예요. 임금 채권은 경매 채권이 아니잖아요. 배당료지. 그거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임금 채권이 들어왔어요. 임금 채권이 경매를 넣었어요. 자 우리 토지에다가 경매를 넣었어요. 건물은 아니잖아요. 토지잖아요, 그죠? 경매를 넣었어요. 가등기한 본등기 쳤어요. 그럼 경매가 이게 뭐냐면 그 지급명령 채권이거든요. 임금 채권이. 임금 채권 지급명령 채권이잖아요. 지급명령 채권 강제 경매잖아요. 그 말소가 됐잖아요. 그럼 말소가 되니까 다시 또 가등기 본등기에서 다시 또 압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압류가 돼요? 불문명의가 아닌데? 아니 임금 채권은 가등기권자분들이 월급 안 준 거 아니잖아요. 배당 요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쨌든 블루문에다가 임금 채권에 붙어가지고 경매 진행 그거는 낙찰이 됐을 때. 낙찰되게 되면은 낙찰되면은 배당금에서 400개보다는 배당을 먼저 해줄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하죠. 최선순위 배당이죠. 그러니까 예. 최선순위 배당이니까. 근데 경매 낙찰이 돼요? 된대요 누가? 이거 경매 낙찰 절대 안 돼요. 지금 이거.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지금 마음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경매 낙찰이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 되죠. 토지도 경매 나오게 되면은 뭐 누가 낙찰하지 않을까요? 토지요? 네. 제가 경매 리파이낸싱 설명하면서 그 가등기 유용합의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내가 BR방에서는 설명 안 했구나. 자 보세요. 가등기가 왜 좋냐면 담보가등기하고 매매가등기를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등기 손 안 대고 합의서 갖고. 여러분 가등기에 담보가등기와 매매가등기가 있다는 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 매매가등기하고 담보가등기의 차이는 뭐냐? 담보가등기는 그냥 근저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표만 그냥 근저당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담보가등기가 근저당보다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금액이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상흔소에 나온 거 갖고 배당한단 말이에요.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매매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바꾸는 것이 가등기를
말소했다가 가등기 비용 또 몇 천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물건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몇 천만씩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담보 가등기를 매매 가등기로 바꾸는 합의서 가지고 사문서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인데 그 방법까지 판례에 나와 있는 게 뭐냐? 매매 지금 그 블루문하고 투자자들은 매매 계약서를 쓴 거예요. 채권 채무 계약서는 없어요. 우리 토지 매매 계약을 썼다니까요. 지금 등기소에 토지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지분으로 돼 있죠, 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토지를 뺏기는 관계예요. 매매 예약서 말씀하는요. 그렇죠. 매매 예약 계약서가. 그거 좀 사반적 우리 좀 줄수 없어요. 아니, 그거는 본인들이 등기소에서 열람해주지만 우리가 찾아서 드리겠지만 그건 뭐 누구나 가서 열람해주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등기소에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야 이게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나중에 경매법원에서 매매 가등기는 후순위 매매 가등기 다 말소되고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투자자들 돈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담보 가등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경매 날짜 전으로 소급해서. 그 순위는 합의서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판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문서 갖고 합의한 건데 그 원래 등기소에는 매매 계약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담보 가등기로 인정이 되는 방법이 나와 있다. 판례에. 첫째, 매매 계약을 반드시 해지할 것. 우리끼리 매매 계약을 해지하라고 돼 있어요.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매매 대금을 우리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블루문이. 그죠? 그 위약금에다가 원금의 300%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뭘로 바뀌냐? 결국은 이 담보가 등기로 바뀌면서 그게 판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판례에. 그럼 뭐냐? 이제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돈 갚을 날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 매매대금 해약했는데 매매대금 왜 안 돌려줘? 그럼 매매대금 반환 채권의 채권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환매대금을 투자금의 145%가 아니라 투자금의 300% 정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모든 물건이 다. 근데 그거는 300% 사실 실제로 줘야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끼리는 이면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배당할 때는 300%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기 아담이 경매를 백날 넣어봐야 우리가 저걸 갖다가 상계 배당 모르시는 분. 여기 강의 돼버리네. 상계 배당 모르시죠? 상계 배당이 뭐냐면 그 말로 할게요. 차액 지급 신고 방식이라고 내가 경매를 받았는데 돈을 안 내고 수익금만 넘겨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 내가 근저당 채권자야. 배당받을 사람이야. 내가 누가 낙찰 받은 매각대금으로 배당받을 지위에 있어요. 배당권자가 낙찰을 받으면 내가 낸 돈이 나한테 와. 그게 이제 차액 지급 신고 방식이라서 이제 방어 입찰이라고도 하고 상계 입찰이라고도 해요. 일반 용어로는. 근데 이제 법률 용어로는 차액 지급 신고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1순위 은행이 있고 2순위에서 보통 상계 신청을 한다고요. 그럼 무슨 말인지 어떻게 되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은행이 5억 있는데 5억인데 내가 3억을 받아야 돼요. 2순위로. 그렇죠? 3억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 넣었더니 8억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떤 놈이 7억에 받으면 난 1억 뛰잖아요. 에라이 10억짜리 아파트 내가 그냥 아파트 내가 살게 하면 나는 뭐냐 8억에 쓰잖아요. 그럼 8억에 쓰면 나는 5억만 내면 돼요. 3억을 안 내도 된다고. 알아요. 그것까지는 아시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니안타워는 너무 액수가 큰 거고 지금 뭐 장편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1순위가 있잖아요. 1순위가 있고 2순위 근저당으로 바꾸는데 그 금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감정가가 20억 나왔어요. 근데 은행이 5억 있어요. 근데 2순위 근저당이 100억 있어요. 100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105억에 써요. 105억에. 105억에 그냥 아니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냥 소유권 이제 내온다니까? 이해되세요? 우리가 105억에 입찰을 해도 돈이 하나도 안 든다고요. 그 경락잔금 받을 때 기존의 거 5억은 상계가 안 되잖아요. 1순위 은행은. 경락잔금 그거보다 더 나오면 우리가 배당 받고도 소유권 가져오는 거고 추가로. 기존에 우리가 상계가 안 되는 1순위 은행 금액보다 경락잔금 대출을 덜 받으면 그럼 그 차익을 또 내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 걔는 상계가 안 되고 1순위 5억은 받아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아담 투자 대부를 봅시다. 그럼 아담 투자 대부가 30억이든 세상에 이자가 얼마 올라갔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500억에 써요. 이 토지를 누가 500억에 사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500억에 입찰해도 우리가 사실 이제 계약금만 넣었다 뺐다 빌렸다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 계약금 빌려주는 사채업자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배당권자가 돼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도나기 전에 그 돈 받는단 말이에요. 계약금 빌려준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배당권자로 등재가 되게끔 서류를 꾸며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30억하고 우리 투자자들 500억 내가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고 하자고. 500억을 빚을 졌다고 써주면 되잖아요. 위약금까지 물어갖고. 그럼 우리가 530억에 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그냥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거 토지를 뺏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531억을 써야 돼요, 누가. 그럼 토지 뺏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되면 500억 받기 싫어요? 500억 배당 받는데? 제 말씀 이해되세요? 뺏기길 원해야죠. 그래서 이 상계입찰 방식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변경해주는 그 계약하고를 다 양식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당산동은 그분이 자기 명의로 한댔다가 넘어갔고 뭐 삼룡동이랑 다 해줄 거예요. 더군냐고.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은 절대로 안 뺏긴다. 뺏길 수가 없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그 정읍은 아까 말씀하신 그 임금채권도 지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불편하시겠지만은 그거 그냥 우리 그 가볍기를 번넣기를 해주세요. 우리 다 그렇게 희망들 하고 있습니다. 뭐 토지 건물 다? 아 지금 여기 토지 건물 다 계시지 않아요 여기? 토지만? 토지하고 건물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지 가등기 건물 가등기가 달라요. 예. 같이 다 말씀입니다. 가등기와 번등기를 한다. 예. 아니면 SPC 법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법인이 번넣기를 올라가고 우리가 거기다가 다. 근데 이게 들어가는지. 미준공 건물이라 예. 미준공 건물이라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가 돼갖고 권리 행사가 안 돼요 서로. 그래서 문제라고. 토지만이라도 가능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지로 지금 본등기를 한다? 예. 지금 본등기하면은 토지는 참 경매 안 넘어갔잖아요. 안 넘어. 평창하고 헷갈렸어. 예. 평창하고 헷갈렸어요. 예. 참 죄송합니다. 정읍이지. 정읍은 토지는 안 넘어 건물이 지금 3억짜리 넘어간 거잖아요. SPC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번넣기로 하고 우리는 다 주저 들어가고. 토지 채권자들을 예. 번등기 넘겨달라. 또 건물들을 또 풀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건물의 가등기권자들한테 예. 철거권 행사하지 않는다고 각서라도 써줘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이게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돼서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서로 싸우면 안 되는 식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투자자들 전체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토지를 갖다가 번등기했다. 그럼 이제 말하자면은 건물 채권자들은 토지 투자자들한테 깽깽깽 이제 그러니까 닦아주는 식이 된다고. 왜? 철거한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을 내가 만들어 준다는 게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부도날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요구를 하시면 내 입장에서는 그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 채권자들이 완전히 의리돼 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네. 토지 채권자들이 건물 채권자한테 불리게 하지 않도록 각서가 필요하면 각서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건물 채권자한테 내가 맞아주면 안 되니까. 건물 채권을 토지 채권으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나는 채권? 건물로 돼 있는데 나는 건물로 돼 있으니까 토지도 한면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토지로? 예. 그렇죠. 근데 토지의 가치가 한정되는데 그거 다 몰아버리면 또. 말이죠. 근데 이제 철거권이 있으면 이 가치가 올라가지. 그게 지금 투자됐던 사람들이 그 법원에서 그런 거를 갖다 받았을 때는 굉장히 담보가등기인지 불안하잖아요. 매매가등기 소명하라 이렇게 올 거예요. 그죠? 네. 왜냐면 법원은 가등기는 무조건 딱 보면 담보인지 매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글자가 똑같아요. 소유권 네. 이전 네. 등기 청구권 가등기예요. 네. 똑같이 그 글자이기 때문에 그럼 아직 무조건 딱 되면 무조건 보내요. 담보가등기 매매가등기 빨리 알려줘라. 배당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우리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담보가등기로 바꿔드릴까요? 이대로 가실래요?를 그래서 항상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평창 같은 경우는 그걸 바꾸냐 안 바꾸냐가 이제 21일 날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바빠서 오늘 만난 거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물건인지 보니까 그 경매가 진행 중인데 굉장히 임금 채권하고 그냥 다 그냥 일단은 제가 그렇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한 달 월급이 거의 뭐 4, 5억이었어요. 한참 될 때. 네. 그 정도로 이제 많았었고 본사 운영비가 몇백억 나갔다 그러면 안 믿으시더라고. 근데 진짜 나갔거든. 800억 걷어서 몇백억 본사 운영비로 3, 4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돈이 어디다 썼어가 돼버린 건데 넘어가고 그 설에 아르드빌이라고 있어요. 화초동에.
근데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 다 옛날에 빠져나간 거잖아요. 우리 거잖아, 우리 거. 근데 거기에 한 10억 정도가 다 그냥 거기로 다 몰려 있어요. 응? 근데 저기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쭐 수도 있어요. 우리 정매 선생님한테 과잉 압류 금지 원칙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문을 받으면 은행 통장 집행문을 받았어요, 내가 1억을.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통장 가압류하는데 은행이 30개잖아요. 어디에 1억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가압류 신청할 때 제3채무자한테 은행 30개를 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1억씩 쓰면 도합 30억 압류가 된다고. 그럼 법원에서 거정령은 100% 나오죠. 30등분 하라고. 그러면 333만 원씩 나눠 갖고 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냥 과잉 압류 금지 원칙 때문에 그래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죠. 이 새끼가 1억이 한 통장에만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어느 통장에 들어있는지 알아맞히라는 얘기냐 우리 보고. 그러면 333만 원만 딱 하나 압류되면 거기에서 970만 원 9,700만 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인출해서 빼돌릴 거 아니냐. 이 항변을 한다고. 소용없어요. 법이 과잉 압류 금지 때문에 판사한테 그 항변을 하거든요. 법이 그래서 저 억울한 걸 알겠는데 마찬가지로 설에 아르드빌에 지금 집행문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배당력을 하고 여기서 또 배당력을 하는 게 가능한 나는 아닌 걸로 알거든요. 양쪽에서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법원에서는 서로 몰라요. 예를 들면 그걸 신고해가지고 왜냐면 그 근거 서류는 다 있잖아요. 노동부에서 나온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블루문이 물건이 막 20개다 그러면 20개 다 넣어서 내가 못 받은 돈이 1,000만 원인데 2억을 받아도 서로 법원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저쪽에 배당률 설에 아르비로 이빨이 몰려 있어요. 왜냐면 그건 무조건 담보 있는 거잖아요. 20억짜리 빌라. 그러면 여러 배 얘기죠. 그럼 정읍하고 여기 중에 하나 빼. 그러면 어느 거 빼겠어요? 선초동을 빼겠어요? 정읍을 빼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내일 오늘 평창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또 들어오면 어떡하냐 하길래 지금 법률 검토를 이제 내일이나 월요일날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설에 알아들을 거 딱 갖다 놓고 내면 돼요. 저기 잠깐만요. 우리 여기 지금 많은 분들 모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네네. 지금 여기 토지하고 건물 다들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같이 그 임금 채권이나 뭐 이런 등등 이래가지고 임금 채권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 억이 아니에요. 몇십억 단위예요. 아니 다 해서 10억 정도 될 거예요. 몇 10억 10억 아니고 우리가 알잖아요. 10억이라 하더라도 3개월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10억이라. 3개월치기 때문에. 예. 그 3개월 쪽에 국세가 있죠. 국세. 네, 그 세금도 있고 그래서 이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명의를 우리가 지금 가등기 다 돼 있는데 본등기로 바꾸는 방법. 지금 말씀이 또 토지와 건물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토지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끼리 다른 어떤 협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본등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SPC 법인을 투자자 하나 만들어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이렇게 넘기면 안 그러니까 됩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방법- 토지 건물을 방법 중에 하나고. 네. 합쳐야 돼. 예, 네. 그 SPC 법인이 합쳐서 토지 같이 건물을- 넘기는 걸 해서 한 가지로 토지 맞추는 건물을- 제가 거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지금 가등기가 돼 있고 네. 건물도 어찌 돼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회사하고 블루문하고 우리 가등기권자들하고 n분의 1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회사는 아니죠. n분의 1로 지분이 다 돼 있어요. 지분이 돼 있는데 그럼 회사 지분이 얼만큼인가요? 다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정업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업 토지 일단 정업 토지에 회사 지분 없어요. 없어요 회사 지분은. 회사 지분이 하나도 우리는 없어요? 그냥 네. 어차피 뺏길 매도인이에요. 가등기 매매계획세 이름만 매도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는 가등기가 뭐예요? 그냥 언제든지 넘겨갈 수 있게 지금 강의 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형식상 우리가 소유자로 있어요. 일을 하잖아요. 왜냐면 소유자 그쪽으로 본등기 쳐버리면 전화 다 그쪽으로 가 이제 그 구청인 거고 이제 그쪽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블루문은 사실은 일하는 데다 보니까 재산권 확보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게 가등기로 걸어놓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전화 받고 우리가 이제 권리 의무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언제 이거 PF 될지 모르면 김 회장 빠져. 좋습니다. 좋은데 싸우지만 마십시오잖아요. 나는 건물하고. 그럼 그러니까 건물은- 이제 결국 뭐야? 건물 가등기권자도 토지에 넣어주고 토지 가등기 건물에 넣어서 양쪽 다 걸려버리면 상관이 없죠. 그러면 내가 내 건물 헐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건물도 100% 그 투자자들 걸로 돼 있나요? 지분이? 블루문으로 돼 있고. 아니 지금 현재 소유자는 다 제 걸로 돼 있고요. 블루문도 제 거고 이름 정확도도 제 건데 개털인 거죠. 본등기 치면 없어질 소유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럼 투자자들은 건물에 대해서는 없네요.
토지 투자자는 그렇죠. 아니 토지는 100%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면서요. 아니 토지 투자자들은 토지에 가등기가 돼 있고 그렇죠. 건물 투자자들은 208세대에 가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물에 지분이 어. 얼마큼이 돼 있느냐. 그거는 이제 그 세대별로 띄워봐야 되겠지. 근데 이거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요. 정말로 얘기해서 이거 돈 딱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분보다 더 달라고 누가 꼬장 부리잖아요. 그럼 그거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가등기가. 왜냐면 내가 가등기가 나는 1,000만 원 투자했고 이 사람 1억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가등기 비율 갖고 나 말수 안 해줘 인감 안 떼어줘 그러면은 때릴 거예요. 몽둥이 때릴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소송해야 돼요. 그 가등기 권자.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항상 이게 투자자들이 누가 하나 꼬장 부리면 다른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SPC 법인으로 하게 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SPC 법인으로 하면 그게 편안한 거고 그러니까 SPC 법인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SPC 법인으로 해놓고 주식을 가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빠이빠이 이제 그래놓고 이제 김 회장은 일만 해라. 그럼 저는 일만 할게 무료로 일만 해드리는 거고 근데 명의는 거기서 도장 찍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투자자분들 의견 수렴 대충 해가지고 봐서 이렇게 갑니다 하면 방침을 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끼리 방침이 싸움이 나잖아요. 뭐 김필태하고 이렇게 갈라지듯이 되면은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했는데 그 의사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지금 안 그렇고 그거는 장난 아니에요. 그거. 그 문제는 그렇지 여쭤본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풀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 오늘 그 요거를 결정을 하나 해야 돼요. 마무리하. 아니야, 잠깐만. 건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등기와 어떻게 돼요? 공등기를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저 명의는 지금 208세대. 이름으로 돼 있고 208세대 44억이 가등기로 돼 있는 가등기로 거예요. 돼 이 전부 다. 투자자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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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투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24억인가 그런데 그게 그게- 원래 선순위 가등기였어야 되는데 이 자식이 거기다가 14억 유치 지역료라고 3억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만. 근데 가처분이 있었는데 가처분은 지금 제가 해결했고 투자자 뒤로 받아가라고 합의서 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할 만큼은 다 한 건데 문제는 일단 분명한 건 그 3억하고 이 지역료라고는요 형사 고소하면 가요 무조건. 그건 배임이에요 배임.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시는데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두 쪽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빼면 사실은 가등기를 건물이. SPC 법인의 투자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양도양수하고 나서 본등기 처분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SPC 법인에 우리가 주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투자자 비율로 그거 다 제가 들어가 설명 있는 드리는 거고. 거예요. 그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합의를 보면 되는 거 명의가 아닙니까? 등기부 딱 떼어보면 이제 깔끔해지는 거죠. 네. 부의원이나 도원포처럼 되는 거예요. 깔끔해지는 거예요. 등기부가.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토지하고 건물 사람들끼리 협의를 하겠지만 다 대부분 의견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그래서 명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좀 물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그냥 지금 당장 10분, 5분 만에 생각해보면 네. 못 해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네. 문제 있잖아요. 우리 블루문에서 피해 볼 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뭐 이게 다 망가진 회사가 뭘 피해를 보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뭔가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게 있는지만 이제 네, 생각하는데 지금 네. 생각이 다 안 나니까 네. 당장 생각나는 건 건물하고 토지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가등기를 다 통일해라. 토지에다가도 건물 가등기권자 넣어주고 건물에다 토지 가등기 넣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 철거한다 할 때 나도 토지에 있는데 이러면 서로 안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까처럼 가등기 SPC를 만들어서 네. 그 SPC 만들면 그게 뭐 제트포나 V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서 한진 프론티어처럼 되는 거고 그걸로 갖다가 가등기 양도양수에서 가등기 본등기를 치면 등기부가 깨끗해진다. 여기까지는 보장. 아니 근데 그러니까 보장이나 방법이 보장돼 있다는 건데 저는 누군가 이것 때문에 불공평하거나 피해를 보는 것만 없으면 해드린다는 기본.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합의를 본 다음에 말씀을 네네네. 그렇죠. 드리겠다 그런 그렇죠. 취지예요. 그래놓고 네. 이제 이해관계인이 네. 피해가 없는지도 보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그 작성했던 서류가 이만큼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지 그건 근데 생길 건 없어요. 그냥 네. 지금 노파심에 본다는 거예요. 네. 보고 뭐 워낙 완벽하게 노예계약으로 다 해놔가지고 누가 이재기할 사람은 없다고요. 그럼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직접 PF를 뭐 알아보고 다니셔도 되고 뭐 각자 다 노력하고 하는데 지금은 진짜 PF 안 돼요. 근데 그건 아시면 되고요. 내년쯤 되면 될 거고 일단은 니안에서 성공하는 게 지금 제일 시키는 거 니안이 무조건 돼야 되는데 니안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뽑는 게 성공하면 난 그 다음엔 정업이 될 확률이 50%는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기대 쪽 50%만 하세요. 제한이 되면 이건 나 해보려고 그래. 얘기는 거기까지 네, 해놨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해주시고 고맙다. 당연히 네, 네. 해주셔야 되고 또 네. 그렇게 뭐 돼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세요. 우리가 아직 지금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 A랑- 답변을 지금 못하고 예? 지금 못하고 원칙은 제가 얘기하는데 네. 이해관계들이나 너가 피해자가 안 생기면 해드리는 게 맞다는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A라는 SPC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A라는 명의가 그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다 소유하기로 그리고 마음먹은 게 이제 없잖아요. 가등기권자분들은 토지 등기 포기하고 주식으로 받겠다고 네, 합의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럼 합의가 이루어져서 요청하게 되면 그 합의가 될까? 가등기 안 해주고 주식으로 줬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시잖아요. 리안타워하고. 부위원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게 이제 원래 가등기를 그러니까 이제 도엄포로 하면은 피업하면 신탁을 하잖아요. 신탁이 필요한 경우만 그렇게 잘 보세요. 신탁이 필요한 경우만 직접 가등기를 안 하고 소유자 가등기가 있고 가등기권자 법인을 따로 만든 거예요. 저기 제트포, 그다음에 여기에 부위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는 가등기 안 해줬다고 뭐 오해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내가 소유자 법인을 주겠다고 제가 아까 천명하는 거예요. 그럼 의심할 필요 없다. 아니요, 부위원 보니까 음. 자본금이 1,000만 원에 주식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네. 들어서 보세요. 자본금이 1,000만 원, 자본금이 100만 원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100억짜리를 넘겼어요, 부동산을. 그죠? 그럼 이게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나중에 이 근데 돈을 받아. 액면가가 100원이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분. 중요하고 그러니까 거기 주식 지분에 100억짜리 부동산을 여기다 만약에 넘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식 지분대로 부동산 팔면 매각되면 받는 것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가등기를 번호기로 옮기는 방법이 뭐 SPC도 있고 뭐 직접 번호기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SPC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다 소유하는 걸로 토지와 건물 사람들이 지금 A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소유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은 서로 분쟁이 우리는 없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또 왜 안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의견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렇게 바꿔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 회장님은 바꿔주시기를 우리는 지금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만 같은- 조건이 같은 얘기- 있습니다. 조건이 같은 얘기 또 뭐냐면- 생각나는 거예요. 조건이 이게- 뭐냐면 어. 그 건물에 지금 3억 그 대리등기 비용 원금 이어가고 유치권 금액 5억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사업 아니, 처리 이제 일단 돼 있잖아요. 그 임성용 씨가 얘기한 그러니까 5억이면 된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방어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토지에 제가 대한 알기로 아담 투자가 지금 한 40억까지 늘어났다고 하니까 요거 경매는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엔 그 사람 고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40억을 내가 볼 때 10억 그거 갚은 것도 계산 안 했다. 몰라, 그건 그러니까 찍어. 어쨌든 원금은 20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자가 근데 늘으니까 30억은 계산해서 그거는 찍어. 막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소유권을 뭐 가져오더라도 그거는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해주셔야 돼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SPC 법인은 우리가 되는 건가요? 혹시 신설 법인의 투자자가 대표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어쨌든 저희들은 아까 이 비알바에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 전체로 저걸 어떻게 해결 방안을 내놔라가 사실 제가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저쪽에 김길태하고 의견 일치가 하는 건 하나는 있어요. 다 마무리 싸워도 추가 자금 조달 없이는 지금 이 판이 해결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조달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가등기 비용 뭐 이런 이제 뭐 하게 되면 저 아까 평창에 오신 분들도 그냥 보냈어요. 저 지금 식사비가 없어요. 웃어도 좋은데 지금 카드 다 저기 다 막혀 있고 현금도 10,000원도 없어요. 저 지금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 100억, 200억 감춰놨다고 하길래 자꾸 제가 사실 보여주는 건데 그 지금 등기비나 뭐든지 다 할 수는 있는데 저 지금 10,000원이 없어요. 안 믿으세요? 진짜 없어요. 저 빼돌린 돈 없어요. 지금 맞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땅콩 이만큼 사다 놨어요. 왜냐면 10,000원 갖고 몇 끼를 때울 수 있는 땅콩 열어보고 가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그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등기비하고 이제 다른 거 뭐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대표이사 변경하는데 10만 원 없어서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밥 먹고 사냐?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욕해도 좋으니까 저 돈 빼돌렸다 소리만 하지 마세요. 저 진짜 빼돌린 거 없어요. 네. 지금 우리가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리를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두 가지 다 대답한 거예요. 예. 그 대답 비용이 하면서 이 뭐 대답한 거예요. 얼마나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그건 제가 뽑아드릴 수 있죠. 65기면. 왜냐면 그래도 월급 지금 밀렸어도 나오는 직원이 3명은 있어요. 남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시해서 뽑을 거 업무를 해드릴 수 있어요. 네. 몇천만 원 나오긴 나오겠구나. 왜냐면 지난주에 어느 투자자가 30만 원 보내주더라고요. 회장님 밥은 먹고 다니셔야지 않았어요. 계좌로는. 네. 그거 갖고 뭐 냈냐면 나 숙소에 지금 전기수 다 끊겨 있거든요. 15만 원 못 내가지고 그거 냈어요. 그 리알방에 녹음되어 있는 연상무하고 같이 녹음한 네 안의 100억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 그 사람이 방송 나온 것 때문에 100억 못 준다는 까지 녹음됐어요. 그것도 오픈할 수 있어요. 그거 언제 녹음된 거예요? 그게 방송 나갈 쯤일 거예요. 그리고 방송 보고 방송을 안 봤을 때까지 계속 진행하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을 봤다고 하고 그다음부터 나가지고 뭐라고 되냐면 솔직히 저희 자금이 좀 악성 자금입니다. 이 소리를 하는데 벌써 뉘앙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악성 자금이란 말이 녹음돼 그럼 있어요. 그럼 100억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거래요, 리아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안 봤으면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 방송을 봤다 아니, 그랬어요. 그 토요일 날 제 결론적으로 방송을 했다면서요. 토요일 날 제 방송을 봤다 그래서 나천재가 이제 다 아니까 지나간 그랬고. 녹음이었구나. 지나간 녹음. 지금 녹음이. 그렇죠. 저 그 비대위 욕하려고 만든 그 비대위 욕하려고 올린 거예요 그거. 이렇게 됐었는데 그죠? 나와갖고 막 김회장 헐뜯고 막 방송 나가라고 자 그러면 저 정리를 하면은 정업은 지금 아까 마시는 530억도 지금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냥 아직도 그것도 희망사항이지. 이분 얘기하지 않을까? 지금 이게 80%죠? 투트랙인데 우선 사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안타워에 이게 100억.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녹음된 100억은 제가 저 매니저들 원망하려고 올린 100억이고요. 그렇게 되려고 그랬던 걸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고 방송 얘기한 거고 그 뒤로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신흥동이 자리 좋다고 가져가길래 리안을 얘기했죠. 그래서 리안을 줬더니 리안이 더 좋아요. 인증도래 리안을 더 좋아하고 왜냐면 리안은 안 됩니다. 신흥동은 확률이 50% 돼도 안 되면 했다가 300억 달라는 게 아니라 1순위 설정해주고 100억이다. 그러면 100% 리안이 된다고 해서 가져가서 6월 말까지 꼽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6월 말까지 못 꼽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사채를 생각하라. 사채래라. 투트랙인데 사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채는 80% 이상. 근데 확률을 물어봤어요. 80%. 지금 계속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계속 통화해요. 지금 어디까지 얘기됐고 내일 누구 미팅하고 지금 통화해요. 그뭐 리안 문제고 오늘은 정업 때문에 올리는 때문에. 이분이 하려고 했던 장본인이 얘기.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530억도 지금 요원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름조합건설하고도 지금 뭐 진행이 원만하게 안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아니 이름은 제3자예요 지금. 이름하고는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제3자고. 그러니까 지금 명의만 남겨놓은 거고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기회를 자꾸 달라 그래서 대표이사를 해놓고 사임서 받아놓은 상태니까. 혹시라도 이름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거 좀 뭐 하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세요? 저도 혹한 게 몇 번이에요. 지금 대여섯 번 당하고 나서 네. 지금 막 계약서 써갖고 와가지고 무슨 자산운용 무슨 해가지고 200억, 120억 막 써갖고 와요. 네. 우리 투자자들 준다고. 네. 여기 준다고. 아니, 제가 근데 그거는 135억인데 지금은 지나간 문제로 그러니까는 근데- 대선권을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믿더라고. 아니 또 믿어라가 아니라 만약에 임성영 그 대표가 네. 통장에다 돈을 해서 어느 정도로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대여섯 번을 갖다가 내가 그러니까 제가 이 지나간 양반아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나간 내가-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성영 대표가 기존에- 통장에다 돈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그 하면 돈을 갖고 하시겠냐고. 당연히 하지요. 기존에 통장에 돈을 안 갖고 와서 내가 지금 이러는 거라고요. 통장에 돈을 갖고 오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가져오면 하신다고 제가 말씀이세요? 뭐라고까지 했냐면 5천만 원이라도 통장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5천만 원이라도. 그럼 뭔지 알아요? 5천만 원이라도 받으면 이자라도 뭐 낼 거 아닙니까? 우리 경비라도 쓰든지. 그럼 5천만 원 받고 나서 나중에 코가 안 깨게끔 언제까지 중도가 안 들어오면 뭘 취한다고 해서 후로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500만 원도 없어요. 500만 원도. 그러면서 와가지고 1,000억, 2,000억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때까지는 못 믿으셨는데 만약에 믿게끔 행동을 하신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말씀하시라는 거죠. 그거는 물으실 필요가 없이 기존에도 있었죠. 통장 갖고 오면 한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있었고 통장 안 갖고 오면 앞으로도 안 믿어요. 통장을 안 갖고 오면 이제 그쪽 방향성으로 이제 만드시면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게 기존에 제가 한 말하고 같은 얘기를 질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 자, 기존의 얘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게 통장 갖고 오면 옛날에도 믿었고
통장 없이 오면 지금도 안 믿어요. 근데 지금도 통장 없이 와서 말 입으로만 얘기해도 믿어주세요. 아니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가지고 와서 아니, 돈 들어있는 통장을 그거는 가지고 원래부터 와서. 그랬어요. 근데 통장을 한 번도 갖고 와본 적이 없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수표만 238억짜리 갖고 와가지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네. 앞으로 통장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공사한다게 되면은 여기 불문하고 그럼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계약금 5억이라도 딱 주고서 아니 이름 조합건설은 공사하지 않아. 2조 건설이에요. 글쎄 아니 어떤 우리 도읍계약서 쓰면 시행을 380. 하든 시공을 하든 이름이 관여가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 어쨌든 간에 그래요, 영향가 없어요. 그럼 뭐 나중에 투자자들이 아니 하라는 영향이 대로 있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름에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약금이라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통장 잔액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하자 하게 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100% 아니냐. 받아들이죠. 제가 5천만 원만 갖고 와도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네. 한 달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하기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의심하는 정도가요. 심하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5천만 원만 갖고도 하게 되는데 500만 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사람들 자꾸 만나면 다른 물건 한 번 만나면 1시간 2시간씩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이런 10번, 20번 만나면은 며칠 허비해버려요.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530억 정도를 이런 종합관세를 가져올 일은 없겠지만은 네. 단돈 뭐 100억이나 뭐 몇십억이나 가져와가지고 한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5천만 원만 갖고 와도 한다니까요, 저는. 수용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단 네, 말씀이죠. 근데 5천만 원도 못 갖고 오면 제가 그런 데도 만나라. 그건 받아들일 수 그 없어요. 당연한 네. 얘기죠. 의미 없는 거 뭘로 만납니까? 5천만 원도 못 갖고 와요. 그러나 근데 시공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설득은 잘해요. 혹해 갖고 와요. 그리고 현장 뭐 코원건설부터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공사들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때 530억도 직접 당사자하고 네. 기관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일하는 능력이 뛰어나는 건 지금도 믿어요. 막 큰 액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꽝이었어요. 지금까지 현금 갖고 오라는 거죠. 다 꽝이었어요. 회장님은 그 요즘을 제가 알았으니까 저희가 알았으니까 일단은 임성영 회장이 통장에 돈이 다만 5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100%. 예전에는 해서 대여섯 번을 속아서 안 믿었지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해칠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셨어요. 아까도 그랬어요. 그죠? 네, 그거 예, 저한테 알겠습니다. 요구하시기 전에도 그거 있었다니까요. 5천만 원만 갖고 그럼 그게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예. 그리고 가고 2시간이었는데 정업도 사실은 복잡한 게 알고 보면 복잡한 게 없어요. 이게 다야. 자, 다만 우리- 3억 경매에 대한 설명 네. 안 해도 돼요? 3억 경매 설명 안 해도 네, 돼요? 말씀해 주세요. 3억 경매에 대한 설명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철거 판결이 이 사람들이 설정할 당시에 철거 판결이 없었어요. 임성윤이가 3억을 배임을 할 당시에는 그때는 철거 판결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철거 판결이 등재된 상태에서 경매 넘어가죠. 그죠? 그리고 세대가 전체가 아니에요. 몇 세대 안 돼요, 내가 알기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자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회장님 이제 말씀이 네. 짧아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돈을 갚아줄 돈이 있어도 일부러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우리가 3억에 낙찰받으면 돼요. 네. 철거 판결 된 거 아무도 안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 3억 밑으로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3억이 그때 입찰을 보면 그렇게 해서 3억을 주나? 지금 3억을 주나? 그렇죠. 예. 지금은 돈 3억이 6억보다 귀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억이 있어도 이 경매는 줄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3억에 입찰하면 되거든요. 3억 1천에 입찰하면 돼요. 이 사람이 자기가 3억 받으려고 들어가서 채권 채국이 3억인데 3억 1천만 원에 우리가 입찰 썼는데 이 사람이 3억 입찰 쓸 리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3억 1천만 원을 쓸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이 있어서 3억을 줄 필요가 없고 이거는 우리가 소유권을 뺏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무튼 네. 그런데 네. 그 사람이 경매 든 사람이 아닌 제3자가 4억을 쏟고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철거한다는 것을 알아요. 알아도 내가 일단 4억이 들어가게 알박기? 되면은 알박기? 알박기죠. 4억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 사람들은 절대로 이 건물을 헐지 않을 것이다. 집을 질라게 되면 나한테 4억인데 4억을 주고서 돈을 회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한가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완전히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는 제가 제 경험으로는 네. 저하고 만나서 블루문이 만약에 블루문에서 블루문이 지금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다른 방법으로 보증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면은 아마 그러니까 취할 거라고 그걸 노리고서 누가 낙찰받을 수 있다는 정업에 얘기예요.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올라오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못 만나고 있는데 오라 그러면 올 겁니다. 일단은 블루문이 이렇게 거지 같아도
그 현장에서는 좀 대단한 회사로 소문을 내놨어요. 잘 이게 그리고 블루문이라는 회사가 들어왔다고 예, 이런 예. 식으로 해가지고 막 기대감 주고 해놔가지고 그리고 지금 208세대는 이름으로 돼 있으면서 우리 투자자들 명으로 저기 소유권이 지금 가득히가 돼 있는데 나머지 뭐 500몇 세대니까 530세대 거기에 지금 그 분양권을 지금 주식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들은 물론 그 명의자가 지분이 블루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는 그러는데 아니, 저는 나중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우선수익권으로 가면 네. 내가 분명히 그렇게 공지를 할 거예요. 65 다음이 순위라고. 순위는 아니, 순위는 다음인데. 동순위가 아니고 네. 이게 저 동순위라고. 우리는 원금하고 배당금까지 우리는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업은 원래 양이 크기 때문에 정업은 캐파가 원금만 크기 받을 때문에. 사이즈가 아니에요. 네. 넉넉해 뒤에가 그 넉넉하죠. 캐파를 보고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업에서 돈 떼는 방법은 철거하는 진짜 뭐 김기태가 철거한다 진짜 철거 못 봤죠. 네. 호재성 보는데 철거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이 맞기만 하면 금리 인하에서 피해폰 되면은 원금만 받고 그런 얘기할 또 이런 물건은 아니에요. 안전진단에 통과되고 또 골조가 평수가 14,000평인데 착공계까지 다 들어갔는데 철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이게 무슨 진행을 이하처럼 막 해야지. 몇백억씩 저 포항동이 그냥 100억 200억 단위로 네. 선순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업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는 문제지 무슨 뭐 크게 뭐 동네에 들어가서 뭐 날리고 이런 거 정업은 난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안 써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름종합건설이 아니 이름이라네 그 아담 투자가 경매를 낼까도 걱정은 돼요 사실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 제가 오라고 바로 오니까 네. 시간대 바로 만나서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게요. 근데 거기만 앉는 게 아니라 지금 마담 투자에서 100억을 깔았거든요. 거기 방송에서 나오죠. 100억 빌려줬다고요. 네. 100억 정도 깔았을 거예요. 여기저기. 뭐 사리현동도 있고 막 우리 나중에 탈출된 거에도 많이 썼어요. 돈을 내가. 네. 한 개도 경매는 게 없어요. 뭐 7, 8개 된다고 치면 무슨 말인지 알죠? 한 개도 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경매는 의사는 이제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 내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그 소유권자가 되잖아요. 네. 208세대하고 토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행이나 뭐 우리가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회장님 도움을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추가 담보 분양권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토지가 날아가는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저는 염려되는 거는 넘겨주면은 건물을 넘겨주죠. 건축주를 넘겨준다고는 안 했죠. 건물을 넘겨.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 이름조합건설이 전체 건축주인 상태에서 네. 지금 등기는 208세대만 돼 있잖아요. 네. 나머지는 지금 그냥 건축주만 있지 등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208세대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럼 208세대 부분은 소유권자가 넘어가는데 구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온 현장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탈출한 거라 보온 현장이 그렇게 돼 있고 포승이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소유자하고 건축주가 달라지는 상황인데 이제 그게 무슨 뭐 돈 회수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서로 합의하면 되는데 이제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MPL 현장에서는 등기상 소유자하고 건축주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돼서 이제 건물 소유권을 가져가시는 거죠. 건축 허가는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추가 담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추가지 이쪽으로 대체해 준 건 아니시잖아요. 추가로 담보 분양권을 추가로 확보해. 예, 어쨌든 뭐 저야 뭐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처지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다들 좀 이렇게 불만 없게 달래야 되고 다들 막 쩔쩔매는 거 아닙니까 제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도 정업은 그래도 제일 먼저 들어오신 형님이니까 여기는 최우선이다 당연히 뭐 이거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들 이제 어쨌든 저는 뭐 자, 우리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 좀 하시죠. 네, 네. 투자자들 앞으로 여기 정부에 또 이렇게 갖다 얹히는 그런 안 했습니다. 정업에 그러니까 담보 분양권을 얹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네. 그런. 다 끝났어요. 이게 다고. 몇 건이나 들었습니까? 제가 아니 언제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그것은 이제 등기를 해준 게 아니잖아요. 등기를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할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등기도 안 해줘.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건 등기를 지금 해주는 게 부적절하고 네. 그래야지만 나중에 등기를 해주면 안 되는 게 그래야 PF 일어날 때 우선수익권을 동순위로 안 하고 65억을 차등으로 들어가죠. 이해되시죠? 네, 알아요. 순위가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는 PF 될 때
빼앗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물 건너갔고 지금 만약에 내년에 금리가 인하되면 PF 될 때 빼갖고 나가는 그 150억이 나올 수 있죠. 530억에서. 근데 내년에 금리 일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 연말에 저는 올린다고 그러는데 금리 근데 반대 의견도 많아요. 제가 들을 때는 저거 파월이 말만 저렇게 하지 이 월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무튼 제가 들은 얘기가 많고요.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이 방법을 타개하는 방법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결국은 소유자가 받을 돈을 나중에 받고 공사비만 1순위 설정해주는 이 방법이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 그 말이 된다고요. 돈을 줄 사람이 제일 말이 되는 방법이기 그럼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봐봐요. 이걸 만약에 중공업 감정을 1,000억을 받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530억 해준다고 했겠지. 그러면 중공업 감정의 50%를 대출해준다고 봐봐요. PF가 만약에. 그러니까 준공만 내면 시공사가 책임 준공 들어와서 믿을 수 있는 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하면 준공이 나면 대출로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이에요. 그게 집단 대출로 50%가. 근데 준공업 감정이 1,000억인데 자기는 250억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투자증권 대주주한테. 530억이 아니라 250억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앞에 투자자들 돈 안 주냐? 아니 투자자들 나중에 이순위로 수익증권으로 가겠다고 하고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미안하고 같은 논리죠. 동의하고 지금 제 말씀 네. 못 알아듣으세요? 알아듣으세요? 그러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왜? 야 이게 중공은 어차피 난단 말이에요. 저 책준 저 시공사하고 이제 이게 다시 식탁사 책준을 하니까 25%도 안 나오겠냐? 이게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중공업 감정이 25%도 안 나오겠냐? 대출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530억에 반만 주라. 그럼 나머지 투자자들 줄 돈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니 투자자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 아니에요. 착공되면 우리가 이순위를 가서라도 공사 돌리는 게 맞는 거예요. 나 그냥 내년에 PF 될 때 늦게 봐도 2년 3년 걸려도 좋으니까 나 뒤로 안 가. 나 그냥 가등기 그대로 있을 거야. 가등기 말소 안 해. 이러시면 이제 못 하는 거지 뭐. 근데 회장님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고 앞으로도 언제 될지 모르는데 또 그렇게 해서 후순위로 밀려간다 그러면은 어느 투자자들이 아니 그거를 공사가 진행되니까. 아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태 지금도 불안해요. 아니 이해를 시키면 아니 공사가 되는데요? 공사가 진행되는데 나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설득 만약에 이해 못 하시는 분한테는 설득해서 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F가 발생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행 현장은 한번 시행 진짜 해서 돈 버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착공하면 끝나요. 돈 받을 일만 난다는 게 맞다니 그 소리 해요. 할 일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초창기 같으면 우리가 그런 말씀 듣고 우리가 거기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걸 수긍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골절덩어리 갖고 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걸 넘겨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은 등긴 현 넘어가겠지. 상황에서 회장님 말을 믿을 사람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차출을, 믿으면 네. 그 공사가 시작되려면 순위가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뭐예요? 그러니까 순위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투자자들이 가등기 말소 안 해주면 뭐 1순위 설정을 못 하니까 네. 결국은 그러니까 근데 투자자들 안정성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250억을 1순위 설정하면 채권 채굴 거기 또 300억 설정하겠죠, 그죠? 은행에서 우선수익권으로 가요, 무조건 네. 신탁으로 추가 압류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해놓고 그건 300억 뒤로 그냥 분양 수입이 들어오면 이제 300억 갚을 때까지는 투자자들이 돈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근데 분양 대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준공 후에 대환 대출로 가져가게 되는 게 100%예요. 준공.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대환 대출이 500~600억이 나온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이 나면 600억이 대환 대출이 나온다고 보지 않고서는 PF 530억 대출 안 해줘요. 아마 우리 원장님 정도 되면 그거 상식으로 알 거예요. PF라는 본질이 그래요. 준공 나는 거는 확실하니까 준공 나면은 대환 대출 나올 금액만 딱 보고 거기에 한 80~90%만 해주는 거예요. PF라는 게 본질이. 그런데 250억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것까지는 나오겠지. 300억 은행이 먼저 빼가겠죠. 공사비 준 거 빼가겠죠. 아니구나. 기다려. 시공사가 그 다음으로 가져가겠다. 380억은 어차피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시공사가 이순위를 달라고 하겠지.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400억 뒤로 가는 거예요. 회장님 우리가 나중에 다시 모여서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아무튼 이해 다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최대한 설명했으니까 이해를 하려고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에서 결국은 권리자들이 도장을 찍어야 일이 해결되는 네.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소유권 이전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이름 정합이 돈이라도 가져오면은 오케이를 하신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당연하죠. 예, 예. 질문 알겠습니다. 더 하실 분은 하시죠. 아직 뭐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종업은 뭐 설명해 주셔가지고 지금 다른 건이긴 한데 감사한 거 관련해서 그 지금 이제 그 초오피스 개념으로 지금 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건축 부분이 좀 수요냐 이런 게 안 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하는 사업 평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공유업자가 예. 공유업자 공사에도 왜꼭 할수 있는 거라서 할수 있는 거면 예.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배설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볼 생각.